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7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의문의 그녀 시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자, 지난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사드 방송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네. 듯한데 여러분 당위와 그래야 한다라고 한 윤리적 당위와 국익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어떤 뭐 국제정세 현실 문제 이런 거는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과를 먹고 싶지만 돈이 없으면 안 먹을 수 있는데 갑자기 카타리나 같은 태풍이 몰려와서 먹을 게 없고 사과 주인은 없는데 사과 상자가 길거리에 쏟아진 상태에서 사과가 나뒹굴고 있으면 그거 하나 집어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남의 사과니까 먹을 수 없어라는 윤리는 있을지언정 그 순간에 그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웃긴 거고 배고픈데. 그죠? 그리고 나서 배고픈데 먹은 다음에 먹는 욕은 또 먹는 욕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때문에 우리 자식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다? 그건 또 그것대로 가치인 거고. 아마 우리나라 역사가 짧지만 공화정 역사는 짧지만 이 짧은 공화정 역사 속에서 그 카테고리 구분을 가장 잘했던 분은 네.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외교 국방에 있어서는 가장 선진적이었다. 그 정평이 나 있고 내치에서는 경제적 차원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다. 보통 이런 게 중평이죠. 이분이 진보 대통령이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휘호를 쓰신 분인데 네. 그거는 밖에서 방어를 하고 바깥을 공격하고 이 울타리를 지키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 내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설정을 해서 이분이 적극적으로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일본의 일부를 점령하지 못하지만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전쟁 억제력을 먼저 설정을 하셔가지고 공중구비기 사업을 처음 진행을 하셨던 분이죠. 전투기는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모하기 때문에 공중구비기 없이는 전쟁 수행 능력이 발음이 어렵다 그죠? 공중구비기 없이는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져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그래서 공중급유기는 당연히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용도였고 그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거치면서 그 사업이 굉장히 유야무야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어났던 국방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이 생겼고 이번에 문재인 이해를 대통령 못한 거지 그거를. 그거를 아마 이 보수 대통령들이 이해를 못했다 이 가치를. 그리고 그렇죠. 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렸던 국방의 큰 그림 이거를 이제 완성해 가려고 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자 봐봐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진보 대통령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2002년도에 터키랑 월드컵 3, 4위전 할 때 우리가 터키 국기 플랜카드 걸 거 응원한 걸로 터키 사람들이 엄청 감동했어요. 네. 역시 형제의 나라.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터키를 바로 갔죠. 가서 터키 민요를 불렀어요. 옛날에 운동권들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소주 달라 맥주 달라 막걸리 달라. 아 진짜. 네. 그게 뭐야? 술은 다 먹겠다 이런 노래인데 갖다 먹어. 뭘 달래? 그 번안을 한 거죠. 그래서 번안을 한 건데 이 가락 자체는 터키 아리랑이에요. 아 그렇구나. 불러서 국민들 감동하고. 혹시 그대로 소주 달라고 부르신 건 그대로 아니겠죠? 불렀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가락은 그대로니까. 그 터키 대통령도 감동하고 감동이 가시지 않을 때 저기 쿠르드족 쟤네 학살하시느라 평소에 그렇게 공사가 다망하신데 이 최신식 탱크 하나 있으셔야지. 팔았어요. 그럼 그 탱크에 달려있는 기관총을 드르륵 긁으면 다 죽어요 해가지고 우리나라 흑표 전차를 팔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싼값에 팔았지만 난 충격이 지금 가시질 않고 있어. 네. 소주 달라 맥주 달라 나 이게 지금 자, 가시질 않고 있어. 쿠르드족은 그 정말 우리 민족처럼 한이 많은 민족이고 주변 국가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민족이에요. 네. 그런데 터키가 쿠르드족 학살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수십 년째. 그래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르한 파묵 같은 경우는 터키 쿠르드족 학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다가 터키에서 죽게 생겼으니 망명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냐. 아니 그건 진짜 그냥 국익의 카테고리예요. 그렇죠.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 무기를 팔면 당연히 좋아요. 팔아서 탱크 대당 얼마 이렇게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탱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뭘 보강하면 되는지 전쟁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크루드족 같은 불쌍한 민족을 우리 손 더럽히지 않고 다른 민족이 알아서 잡아 죽여주면 데이터는 공짜로 얻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고 국익을 위해서 이런 나쁜 짓도 하셨는데 그럼 노무현 대통령 사람이 먼저다 이런 휘호를 쓰신 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비판해야 돼요.
쿠르드족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거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외국에 나가서의 냉정한 국익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계산기를 두드려서 행동을 하시고, 그렇죠? 외교라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또 외교라는 것이 실리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형들이 꿈을 꾸며 말했던 게 바로 세계 시민이라니까. 내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진보적 가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여자 때리지 마라, 개를 때리지 마라 할 수 있지. 근데 나가면 일단 내 새끼 밥을, 그게 내 새끼야, 우리나라로 치환하더라도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가장의 숙명을 나가서는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교가. 왜냐면 밖에 그 국제사회 관계가 단순히 살벌하다가 아니라 그냥 와일드월드잖아. 그냥 네. 야생이자 야생. 법도 질서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왜냐하면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 최종장은 거기에 부딪히거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진보적인 운동을 하고 이게 인류의 미래와 가치 좋다고 하다가도 국익이라는 거 앞에 부딪히면 그게 또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 순간엔 벽에 부딪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금 같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탱크 파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거라고. 그래서 해결책이 세계 시민이란 말을 하는데 이제 이게 하나만 한 소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품을 만한 얘기인 건 맞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요 카테고리를 구분을 못하면은 갑자기 진보적인 건 미래와 인류의 평화 이러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딱 하는데 그건 이제 현실이잖아. 인생의 실전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그 가치를 전혀 구분을 못하고 우리는 뭐 했다 그러고 너무 낭만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아무 답도 없죠. 남들은 우리 빼먹을 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터키에 가서 진보적 가치를 저버리고 돌아왔나? 변절해서? 그렇게 어떻게 국익의 차원에 설명을 해요. 유시민 작가님이 잘 설명을 했잖아요.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대해서 국제관계, 외교관계, 국방관계에 있어서의 국익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이제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대통령이 좀 옹호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맞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비판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유권자로서. 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전 세계의 어떤 약자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분대로 그런 카테고리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알탕영화 특집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 세계가 여성편과 남성편으로 갈라져 있는데 저희는 이 여자편이나 남자편이나 둘 중에 하나를 찍어서 편들려고 하지 않거든요. 아니 안 그러면 우리가 뭐 박쥐인가? 우리 중립충. 우리 중립충인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중립충도 똑바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편인가, 이 편인가, 저 편인가, 간첩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려고 그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 요새 이제 우리나라의 담론 문화가 각박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만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신 분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가 그 얘기를 한 건 이제 뭐 그런 어떤 구조가 있고 어떤 경향이 있고 다 알았는데, 그럼 이제 그게 개별자의 그 개별 세계의 디테일을 따지지를 않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거긴 여기서 끝이에요. 세상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 끝이지. 그럼 어떻게 그것이 영화로 치면 영화에서는 어떻게 묘사됐는데 어떤 양으로 이 정도까지 용인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가, 이 정도까지는 좀 불편한가, 개별자에 대한 개별 예를 하기 위해서 요철에 예도 들고 뭐 했는데 그냥 기울어졌나. 그 우리가 기울어진 걸 부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은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부정했다 그러더라고. 방송 끝까지 들었는지는 의심스럽지만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테일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 논의는 거기서 끝이에요. 가부장제가 여성을 착취했다? 그 말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떤 집은 아버님이 전두 붙이는 아버지도 있고, 어떤 집은 진짜 그 매년 하는 제사 그거 어렵다고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 정도의 차이를 설명해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 개개별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한 그건 그냥 하나만한 구호라니까. 그 전 붙이는 아버지와 매년 돌아오는 제사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그 아버지 사이에는 내가 봤을 때 수만 가지의 그 건너야 될 다리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둘 다 큰 카테고리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수혜자일 수 있지. 그리고 그 시월드의 착취자일 수 있지. 근데 이 차이를 구분해내지 않으면 그냥 뭐밖에 없어. 제사상에 똥을 튀기는 거밖에 더 있나. 엎어야지. 제사상 엎어야지. 그러니까 이딴 거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가 살면서 누가 그래. 어느 며느리가 어느 자식이 그렇게 몇십 년 했다고 굳이 또 내가 또
거기 가가지고 똥 안 가면 말지 없기까지 하나. 그러니까 누가 그래? 그럼 그 상황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딜레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알탕 영화는 그때 얘기했지만 알탕 그 비평에 대한 얘기. 이 사람이 그래놓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예를 합시고 들었던 것이 다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마치 우리가 페미니즘을 부정하고 우리는 여성을 착취하고 시온이는 명예 남성, 여자들은 착취 당해도 싸. 뭐 까짓 거 뭐. 남자들이 짱이지. 아니 페미니즘이 됐든 진보가 됐든 근육맨. 동물보호가 됐든 북극곰을 살리는 게 됐든 말이죠. 그 뭐가 됐든 그 다 가치들이에요. 근데 어떤 가치를 표방을 하든 맞는 소리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부정적 이렇게 자꾸 편가르기 있잖아요. 진영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저희가 근데 그 얘기는 들으실만 했던 거 저는 생각하는 게 너무 급 떨어지는 걸 가져와서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은 맞다고 생각해. 어떤 아니 면에서. 그러니까 급 떨어진 걸 갖고 와서 그 비평을 했잖아. 그 양반들이. 너무 급 떨어진 걸 가져와서. 급 떨어진 나는 것만 그게 골라가지고. 급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 생각에서 우리가 그걸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되게 지배적이야. 그래서 그런 건 맞죠. 그러니까 아니고 더 고차원의 논의를 하는 분이 있는 것도 아는데 적어도 매체에 기고되고 그 눈에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이슈를 끌고 그 시선을 끄는 지배적인 얘기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 거지. 그래서 그걸 한 거죠.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남자 편도 아니고 여성 편도 아니고요. 아날람이 추종하는 것은 단 하나. 대선 진리교다. 되게 흐뭇하게 웃는다 저거 얘기할 때마다. 근데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태무진 투덕한을 한참 연재를 할 때도 그 게시판에 싸움이 났어요. 메일로도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럼 징기스칸 태무진이죠. 이 사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좋은 사람이라도 되냐? 거기서 왜 가치를 찾아? 왜 가치를 찾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 그거에 몽골 대한 제국이 고려 우리 조상들도 많이 그 괴롭혔는데 댓글 저 최근에도 봤어요. 진짜? 전호실 쓴 거. 누가 이제 블로그 같은데 드디어 홍 작가님 책이 나왔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나왔다. 여러분 재밌다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쓴 블로그 댓글로 태무진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런 학살자에 대해서 그렇게 로망으로 미화해서 그러니 이거 쓴 사람 뭐 안 봐도 뻔하네. 알아보여. 알만하다.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있었어요. 태무진은 그거야. 자기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지도자였죠. 그 몽골인들, 그 초원 부족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도구였어 이 사람이. 잠깐만. 그러나 제가 하나 장담했어. 홍 작가님 안 봐도 뻔합니다. 동의. 안 봐도 뻔한 사람 맞습니다. 보면 더 뻔해요, 막. 징기스칸 적국의 백성들한테 악마지. 그래서 진짜 안 맞아. 완전 그러니까요. 악마잖아.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카테고리 달라요. 그렇지. 이거는 다른 문제야. 이거를 구분을 안 하고 다 섞어가지고 징기스칸은 지구 역사상 최고의 학살자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막 미화를 했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미화한 작가의 인성도 뻔하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뻔하긴 한데 어쨌든 꼭 그래요? 그런 건 아니죠. 나 488라? 근데 죽은 사람 수로 따지면 추적자에 나오는 하정우 씨 있잖아요. 그거랑 징기스칸 비교도 될 수 없잖아. 488가 아니라 48,800 뭐 이런 건데 자 빅뉴스 빨래 널기 강좌를 다시 해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하신 적이 있나 어느 환지 못 찾겠다.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일단 빨래 널기의 어떤 동작이나 이런 자체는 이거 영상이 새로 아니면 해드리는 거예요? 영상이 아니면 전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5명만 모아서. 기본적인 것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하자. 빨래 널기를 강좌를 위해 홍 작가님 싫다고 하니까 본인이 모르모트가 돼서 영상을 제공하는 그렇지. 그 제공한 사람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찍어서 홍 작가가 대본을 쓰고 그분이 배우가 하고 내가 찍어서 얼굴은 가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빨래 그러니까? 널기 강좌 어. 하실 분이 계시면 메일 주세요. 내 괜찮아요. 얼굴을 팔아서라도. 아니 오늘은 가려드립니다. 머리를 팔아서라도. 얼굴 어떻게 가려? 못 가려? 얼굴이 나와야지 수치 플레이지. 오프닝 화면이 타코야끼에 아니야. 데리야끼 소스를 딱 뿌리는. 오프닝 하면 그걸로 해야지. 전에 대표님이 하신 거 있잖아요. 통 작가님 어디를 크게 확대해서 어딜까요? 거기부터 오프닝 시작하는 거야. 나 하지 마. 일단 질문 주신 분 머리를 감으실 때 자 거품은 충분하게, 물은 미지근하게, 헹굼은 오래. 그다음에 맞아요. 오래 한 거 같아요. 오래 헹구시고요. 수건으로 박박 마찰해서 닦지 말고 꾹꾹 눌러서 수건을 덮어서 꾹꾹 누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모자라면 그러고 나서 이제 수건이 젖으면
그 수건의 다른 면 네. 그걸로도 모자라면 수건 2개 쓰셔도 되고요. 미용실용 바람이 세게 나오는 드라이어 있죠. 네. 이 드라이어의 찬바람 기능으로 뜨거운 바람 안 됩니다. 찬바람 기능으로 머리를 말리시는데 어떻게 말리냐? 약간 아래 방향에서 윗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띄워주기 위해서. 그렇죠. 치고 올라오듯이. 아. 그리고 머리는 층층이 구분돼 있습니다. 아. 그걸 한 1층, 2층, 3층, 공기 4층까지 숨을 있다고 넣어주기 생각하고 위해서. 그렇습니다. 4층까지 창문이 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창문 안에 건물 안에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를 그 뒷머리는 별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앞머리, 옆머리 세 방향 정도는 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상태면 머리가 벙벙해져 있을 겁니다. 그죠? 머리가 올라오니까 그 상태에서 빗습니다. 빗을 네. 때는 가리마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직모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당구 칠 때, 공을 칠 때 일본 말로 시내로 넣는다 그러잖아. 살짝 비트는 거예요, 모발을. 무슨 말인지 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쪽 방에서 한쪽 방향으로 쓱쓱 빗는 게 아니고 살짝 돌려가면서 빗으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시면서 옆머리와 뒷머리는 꾹꾹 눌러서 과감하게 빗질을 해도 되는데 윗머리만큼은 윗머리는 부드럽게 이 빗에 희내류를 줘가며 그래서 이 빗에 그걸 뭐라 그러죠? 빗의 빛의 빗 돌기의 끝이 두피에 닿을락 말락한 상태에서 천천히 손목에 곡선을 주시면서 타원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서너 번을 하시면 좀 나아지실 거다. 저 그런데 궁금한 거 있어요. 대표님 지금 대표님 이제 그냥 커트 머리잖아요. 대표님 샴푸 하실 때 샴푸 몇 번 짜서 쓰세요? 한 번. 보통은? 저는 한 번이죠. 그죠. 왜냐면 남자분들 중에서 저희 친오빠를 옛날에 제가 그런 거는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오빠 문을 열고 머리를 감아서 봤더니 짧은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한 3-4번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진짜 한 번만 해도 거품 되게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짧은 머리들은. 잠깐. 네. 근데 그건 아마 그런 디테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다는 건 아닌데 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작업을 하다가 좀 씻는 걸 놓쳐서 이렇게 씻는 게 좀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침에 감고 저녁에 감고도 그래? 그래. 진짜? 그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탈모가 있든 없든 특히 남자분들은 보통 한 번 이상 안 자라도 되거든요. 처음에 물을 정말 충분하게 적신 후에 한 번만 짜면 돼요. 그래? 많이 쓰시는 분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남아요. 근데 두피에. 그 헹굼 그냥 하면 금방 씻겨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진짜 오래 헹궈야 돼요. 아, 진짜? 맑은 물이 나와도 계속 헹궈야 돼요. 생각보다 오래 ember궈야 돼요. 그래서 나 거의 그죠? 뭐 믿는 게 있어. 많이 헹구지. 유전적으로 믿는 게 있어. 그렇구나. 자, 또 다른 빅뉴스. 이번 주 방송은 본격 이슈 방송입니다. 네. 예, 요새 이슈가 많고 또 재밌는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좀 인문학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보는 걸로 했고요. 자, 일단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이슈 방송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사연 때문이에요. 사연 메일이 왔는데 이 사연 메일을 읽어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첨예한 얘기고 민감한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23살 미대생입니다. 사회 시작 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올라올 때마다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사연에 대해 쓴소리도 마다 않고 조언하시는 세 분의 상담편을 들을 때마다 사연자분들이 부럽더라고요. 부러우셨다니. 이것만큼은 저희 아날람 3인의 의견을 묻고 싶다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에 네. 이 게임이 공모전을 했는데 이 공모전의 특별상 수상작인 코피노에 관한 것. 코피노는 이 공모작을 만든 분이 이 캐릭터 명으로 지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래 일본 명사기도 하죠. 캐릭터 이름은 피노. 여기서 코피노에서 딴 피노가 캐릭터 이름이었고요. 코피노 자체는 동남아 쪽과 우리나라 한국인 사이에 혼혈을 코피노라고 하죠. 그런데 보통은 여기서 코리아의 코는 보통 한국인 남성. 네. 그렇죠. 이 피는 원래 이게 필리핀 뭐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현지인 여성이라고 뭐 거꾸로 된 이런 경우도 경우가 있겠지만 원체 많아서. 예, 이게 좀 대부분이라고 하죠. 네. 고퀄리티의 고어 캐릭터와 함께 설정이 있었는데
이 설정이 후덜덜하더만 홍등가에서 코핀으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려던 중 장기 매매 업자에게 속아서 장기 속출당하고 인천 앞바다에 버려진 후 악마와 계약하게 되었다는 것이 캐릭터 설정이었어요. 이게 또 복수하기 위해서 돈을 한국으로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또 이렇게 또 들어갔죠. 트위터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사람들은 작가가 넷상에 남긴 글들을 찾아내며 인성과 사상 검증을 하더군요. 누리웹에다가 남자들 군복무하니까 18살 이상 된 여자들은 모두 정자은행에서 정자 주입시켜서 임신시키자라든가 데이트 폭력의 대부분 웃기긴 웃긴다. 데이트 폭력의 대부분은 여자가 남자한테 기어오르면서 본인이 주도권 잡으려고 지랄하다가 그게 뽀록 나서 남자들한테 처맞는 건데 그래놓고서 그거 싫다고 난리쳐놓고 상 맞춰보면 좋아서 해볼래한다. 별 햇소리를 다 하셨네요. 근데 그야말로 햇소리네요. 근데 분명히 이 상 맞춰 보면 좋아서 해볼래 한다 그러잖아. 이 상 맞추면 분명히 비남일 거야. 잘생기면 돼.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수상은 취소되었고 이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수상을 한 업계 큰손인 심사위원 4명에게도 비난이 쏟아진 거죠. 이 작가는 수상이 취소되니까 나는 흑화했다 막 이러면서 여자 캐릭터가 벗겨지고 내장이 터진 그림을 올렸고 사람들은 2차로 기겁을 했다는 거죠. 사연자의 친구들은 가해 국가로서 코피노라는 소재만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큰데 아동 성매매, 인신매매까지 다 건드리면서 설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취급을 하면서 모해 요소로 성적 대상화한 것이 문제다라고 사연자의 친구분들은 사연자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처음에 사연자분의 생각은 가끔 고어나 하드코어를 생산하고 즐기던 사람으로서 사연자분이 멋진 작품을 보게 된 거죠. 이분은 네. 그러니까 멋진 작품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 피노 캐릭터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었고 해당 캐릭터로 게임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강한 설정도 캐릭터의 서사를 깊게 만들어서 인상적이었다고 그래요. 친구들은 아니라고 하니 친구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런 감상이 자신의 감상이 사회적 인식이 내가 좀 무디고 젠더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또 여겨지는 것 같아서 또 한편 갑갑하고 말이죠. 하지만 또 틀린 말들은 아닌 것 같고 그 친구분들의 의견에 동화돼서 친오빠하고 또 얘기를 나눠봤대요. 이 오빠분은 평소 트위터를 싫어하는 편이라고 그러고 사연자의 친구들처럼 젠더의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프로 불편러라고 하는 그런 분이래요. 이번 코피노 일러 사태에 대해서도 단순히 자기들이 보기 거북하고 불편하니까 까내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현 사안에 대해서는 소재로 다룰 수 없는 건가? 다룰 수 있는 것과 다룰 수 없는 것의 경계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사건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라 그 집단의 소속만 되는 것만으로도 사안을 다루는 것이 그토록 금지되어야 하는가? 이런 식의 말씀을 오빠분은 하면서 야, 이 오빠분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죠. 저도 궁금해요. 말 굉장히 잘하세요. 네, 뭐 하는 네. 분이신지. 식자야. 먹물이야 먹물. 그러면서 이제 오빠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오빠분과의 대화는 너무 소소한 남매와의 대화라 네, 제가 좀 편집을 했고요. 어쨌든 이분은 아날람을 꾸준히 들어온 사람으로서 작가와 작품은 개별로 생각해야 한다든지 욕망 자체의 뒤틀림이나 피시하지 못함에 대해 들어는 보았지만 막상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 의견이나 선호도를 가르지 못하겠더라고요. 작품에 역겹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작가의 전체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그림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표출됐다면 위험할 여지가 충분하기에 사람들은 작품과 작가를 동일시하며 화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그림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표출됐다면이라는 거야말로 마이너리티 리포트잖아. 그렇죠. 이런 그림을 그리는 놈이야말로 나중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자주 말씀하시던 대로 작가는 자신의 취향을 보여줬을 뿐이지 그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외형으로 이를 포장함으로써 긍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개인적인 고민도 마지막에 있었어요. 일러스트와 만화, 회화 등의 1인 창작자로서 저 또한 같은 상황에 놓여질 수 있을 것 같은 조바심에 작가는 단순히 뛰어난 테크니션을 가진 기술자가 아니라 얼마나 사회적 이슈에 예민하고 노련하고 수용적이어야 하는지 대체 어떤 태도로 작품을 만들어야 같은 소재더라도 논란이 되지 않고 수용자에게 울림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이분은 지금 스스로 걱정이 되는 거죠. 자기도 본인도 실수하고 창작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봐. 과연 미대생이니까요. 네. 과연 이번 대차는 데스틴 차일드, 대차 공모전에 코피노의 창작자 생각은 아쉽지만 그가 작품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배제되어서 이토록 문매를 맞을 만한 일이었는지 세 분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건 한마디 해주시죠. 그가 작품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배제되어라는 거는요. 그건 기본이에요.
작품이 만약에 정말 이상하면은 그건 기본이죠.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하지 않더라도 창작자가 거기에 마누라를 팔던 무슨 자식을 팔던 남편을 뭐 무슨 장기 매매를 시켰던 그래서 완성시켜도 상관없어. 작품이 좋으면 좋은 거고. 그렇죠. 이 작품이 10년이 들었던 6개월이 들었던. 또 거기에 너무 열심히 해서 집도 팔고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고 이 작품 만드는데 욕을 먹어. 그건 뭐 아돈 케어지. 내가 뭔 상관? 누가 그러래? 어쩌라고? 네가 못 만들었는데. 잘 만들지. 그건 무조건 배제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를 안 배제되고 나머지 이렇게 잘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잘 됐을 경우에 미담인 거죠. 작품이 그쵸. 너무 좋은데 그 작품을 파보니 어떻게 만드셨나요? 했더니 그쵸. 옛날에 어떤 일이 혼자서 하시는 그 만화 애니메이션 작가분 계세요. 채콩가 그 동구권에 그분이 그 물감을 쓰다가 그 화학 예쁜데 눈이 한쪽 눈이 멀었나 그랬을 거야. 근데 작품이 워낙 좋으니까 이분이 그 장인 정신으로 네. 이런 미담이 캐지는 거지만 그 미담 때문에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쵸.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미담으로 칭송받는 그게 거지. 선우가 헷갈리면은 우리 이제 어떤 영화처럼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치면 CJ가 짱이에요. 내가 이거 벌어서 몇백억을 투자했는데 이 돈이야말로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을 다시 영화계에 투자했는데는 너네 왜 CJ가 욕해? 최고지. 왜 욕해? CJ가 근데 최고지 그럼. 이분은 지금 어떤 작품이 나왔는데 그 작품의 고어한 설정 네. 굉장히 세죠 설정이. 그다음에 일러스트를 보고 이분은 미적 쾌감을 느낀 거예요. 마음에 들었고 이 캐릭터로 나도 플레이해보고 싶다. 나도 이런 작품을 그릴 수 있으면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매를 맞으니까 네. 그러면 내가 그 느꼈던 이 쾌의 감정, 미학적 쾌감의 감정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의 어떤 미술적인 가치 원래 작품에 그런 것들은 이게 그냥 다 사라져야 될 그런 일인가. 이게 이제 본인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그림을 막 그렸으면 좋겠는데 자기 검열을 해가면서 그려야 되냐? 약간 이런 질문으로 저는 읽혔어요. 일단 사연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이 뭔지 알아봤어요. 줄여서 대차라고 하고요. 개돼지 게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초반에 게임 출시하고 나서 문제가 조금 있었나 봐요. 유저들이 짜증나서 유저들을 개돼지로 본다고 개돼지 게임이라고 하는데 설정이 좀 웃기더라고. 설정이 마계에서 살던 주인공이 뭐 반항심 비슷한 걸로 인간계로 가출해가지고 인간계 중에 대한민국 서울 강남 정도에 가출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마계에서 저 뭐 굶어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금을 매달 40만 원씩 줘요. 네. 살 수가 없잖아. 이걸로. 마계에서 원화로 주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환전소가 있는지는 잘 환전 모르겠어요. 힘드셨을 텐데. 달러도 아니고. 그래서 금이 있잖아. 편의점 알바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연금은 끊기고 계속 연금을 받고 싶으면 마계대전에 참가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족보에서 파인다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마계대전이 게임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주인공 캐릭터뿐만 아니라 자기 캐릭터를 골라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건데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야하고 페티시해요. 애초에 뭐 서큐버스 시스터가 막 있고 막 그래. 네. 뭐 어차피 18살 이상 성인 게임이고요. 아니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12세 이상도 있고 18세 이상도 그거 이제 있거든요.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12세 이상가 12세 이상도 버전이 그렇게 또 덮어놓지 않았다 몸을. 네. 그리고 문제의 공모작 이게 이제 나왔던 거죠. 공모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러스트 공모전을 하면서 그죠. 캐릭터가 네. 중요하니까 캐릭터 네. 설정과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한 솔직히 거죠. 저는 이제 설정을 보고 뭐야 싶어서 작품을 봤어요. 네. 보고 처음 든 생각을 딱 얘기를 하면 저는 쩐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걸 일단 그림을 논외로 치고 일단은 그 설정 있잖아. 그 코피노인데 홍등가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데 거기서 또 장기 적출 당해서 악마가 계약해서 부활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그 신체 일부분을 고깃덩이를 줄줄줄 달고 다니는 그런 악마와 계약한 여자 그게 있어요. 시나리오 쓸 때나 이렇게 어떤 극화를 쓰실 네. 때 캐릭터 설정이나 이렇게 앞에 신호를 쓴다고. 그래서 난 근 10년간 단 한 10줄도 안 되는 이걸로 이렇게까지 시선을 잡아채는 걸 난 본 적이 없어. 그잖아. 우리 아무리 막말을 써도 이렇게까지 이게 뭐 자극의 총집합이긴 한데 자극적이어도 너무 시선을 잡아끌려 훅 들어가잖아 진짜 한 방에. 진짜 강렬하잖아요. 왜냐면 그 뭐 하다못해 이런 류의 설정 서사 영화 예를 들어 여성은 주로 여성이 복수하는 킬빌을 예로 들어보자고. 킬빌. 그래가지고 뭐 조직원들한테 배신당하고 네. 배신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거 일을 관둔다고 하다가 이제 죽임당하는 건데 다구리 당하는 건데. 그렇죠. 남편과 식물인간 돼서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들 남자나 병원 그 관계자들한테 강간당하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일어나서 사람들 죽이고 이런 류의 설정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킬빌을 살짝 말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줄 줄이잖아요. 이 정도까지 안 돼. 만약 들으면 그래 뭐 킬빌 뭐 여자 복수극인가?
백인 여성이잖아 또. 근데 이제 킬빌은. 플러스 타란티노가 만드니까 잘하시겠네. 봅시다가 이제 그의 상징자본과 브랜드가 있으니까 되는 건데 만약에 상징자본과 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와 킬빌을 같이 놨다. 장담하는데 이게 더 세죠. 세지. 네. 더 엣지가 있지. 더 시선을 잡아끌지. 그리고 이제 구구절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악마와 계약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딱 읽고 나서 악마와 계약했다고 그냥 너무 깔끔한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모자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그 모자 장식이 크게 있어요. 일러스트 엄청 잘 그렸어. 멋있게. 완성도는 엄청나죠. 완성도 진짜 엄청나. 여기에 영어로 홀리 쉿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너무 느낌 있는 거야. 진짜 하나하나가. 왜냐면 그 디테일도 너무 영어라는 게 미려하고. 필리핀이 영어권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지금 코피노의 설정인데 영어로 돼 있다라는 그거 있잖아. 그 여러 가지 맥락이 굉장히 이게 잘 계산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그 캐릭터도 고하면서도 너무 예쁘게 잘 그렸는데 보통 이런 걸 엣지 있다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엣지는 이제 모서리란 뜻으로서 느낌 있다, 강렬하다 이런 건데 뭐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지금 이 문제는 쩐다, 멋지다라고 해서 다 용납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이 사연자의 질문이었어요. 네. 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먼저 작가의 인성 문제. 네. 원래 사상이 잘못된 놈이다. 이게 좀 문제가 됐다 그러죠. 네. 사상 검증 차원에서 얘가 뭐 이전에 어떤 말을 했었나 이런 걸 다 조사를 해봐가지고 원래 이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하고 유행시킨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프로파일링 강준만이죠. 강준만 교수님, 이분은 어떤 보수 인사 이런 사람들 비판할 때 이 사람이 예전에 했던 말 토시까지 하나 다 찾아가지고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할 수도 있고 한 10년 쯤 후에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고 했는데 믿지 못할 나쁜 사람으로 만들 때 10년 전에 했던 어떤 문장을 갖고 와놓고 지금 한 어떤 문장을 갖고 왔는데 둘이 내용이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 망신 줄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강준만 이분이 이제 근성가이잖아요. 이분이 우리나라 인문학자 중에서 이걸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강준만의 방식을 굉장히 잘 썼던 분이 또 진중권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우리나라 키워의 역사에 거의 우리나라 키워 문화를, 키보드 워리어 문화를 정립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보편화가 된 거예요. 그게 이 방식이 보편화가 돼가지고 그 트위터나 페북에 SNS 하는 이런 분들이 이 방식을 요새는 우린 다 쓰고 있지. 그죠? 트위터나 이런 거 있기 훨씬 전부터 있었지. 인터넷이 퍼지고 난 후부터 늘 좋아하시는 네티즌 수사대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저는 작가 이 사람의 어떤 특정인을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링해서 이 사람의 인성 문제를 갖고 하는 건 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건 당연히. 어떤 문제냐면 투덜거리는 말 자체는 이 사람도 공모전 취소되고 그러니까 열받아서 뭐 막 유약적으로 행동을 했어. 그 자체는 자기가 그러고 너는 자기 커뮤니티 있잖아요. 낄낄거리는 커뮤니티 가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슷한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전에 이런 방송 한 적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일배인데 일배를 하는 모양인데 계속 사귀어도 될까요? 이런 사연이 왔을 때 뭔 상관이냐라고 우리가 말한 적 있잖아요. 우리 또 비슷한 차원에서 메갈하는 것도 우리는 신경 안 쓰잖아. 왜냐하면 이런 식이에요. 메갈리아 지금은 없어졌지만 메갈하는 사람들을 남자들이 옛날에 욕할 때 얼마나 심한 말을 하는지, 그죠? 얼마나 옳지 못한 표현을 하는지를 갖고 와가지고 그 말과 이 여성들의 인격을 동일시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알려지지 않은 주시자님이라고 알주자라고 우리가 네. 줄여서 부르는데 딴지일보 필진분이에요. 네. 이분을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메갈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나는 그 맥락에 대해서 이분만큼은 좀 약간 모르던 상태에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도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의 가정 내에서 그러니까 대구 여성들은 우리가 그냥 서울 남자들이 보는 것만큼 보는 것보다 사실 더 착취 나간다. 왜냐하면 대구의 가부장제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집안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밖에 나가서 누나가 뭘 하고 있어요. 근데 동생은 집에서 누워 있어요. 누나가 밥을 다 만들어서 냉장고에 다 넣어놨어. 밥, 국, 반찬.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려서 꺼내서 먹기만 하면 돼요. 동생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서 냉장고까지 1m밖에 안 돼. 거리가. 근데 누나는 버스로 한 30분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지 그걸 해주기 위해서 30분 동안 집에 가서 남동생 밥을 차려주고 나와야 되는 그런 집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전 되게 황당했는데 실제 그렇다면서요, 시호님? 제가 얘기했을 땐 안 믿었잖아요, 홍 작가님. 네? 제가 제 친구 비슷한 얘기 해드렸을 때는 안 믿었었잖아요. 그 처음에 다 그런다니까. 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알주자님이 딱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버스 타고 가면 30분일 것을
네 동생 굶는데 너 뭐 하고 있냐라고 호통치면 택시 타고 가야 되잖아. 그렇게 가는 택시 안에서 메갈리아에 접속해서 드개비 한남충 나 하는 거 나 이해한다. 알주자님이 본인도 남성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얘기 듣고 이해했어요. 이게 어떤 느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피노 캐릭터를 창작한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노는 자기 커뮤니티 들어가서 시발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규정하나? 이런 식으로 왜 큰 따옴표질이라 그러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흔적을 남겼던 어떤 언어 중에 가장 나쁜 언어, 나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언어만 한 문장 두 문장 발췌해가지고 이 문장을 말한 사람의 인격은 이 문장과 동일하다. 노답, 인간 쓰레기, 꺼져버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제하는 거는 사람을 배제하려는 활동이에요. 처음부터. 주객이 전도됐다고.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은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코피노에 대해서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당연히 아직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제재가 분명히 필요한 문제고 이게 그들을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가 나서서 이건 뭔가 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가 맞잖아요. 근데 그 사회가 당연히 지금 이제 국가 대 국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있는지 국가에서 이건 나서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직 그것이 합의도 제재의 어떤 마련도 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코피노는 그대로 있잖아. 코피노에 대해서 인권도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그 인권에 대해서 저는 이걸 너무 포르노로 그렸다고 생각해요. 그림이 예쁜 건 맞아요. 엣지가 살아있어. 근데 잘 그렸네 하면서도 불쾌한 어떤 포르노가 저는 이걸 보자마자 이건 포르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코피노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아니 저는 코피노를 쉽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아니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아직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보다는 심각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식으로 포르노로 소비되기에는 그럴 정도의 나는 결을 가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피노 캐릭터가 포르노로 소비된 거냐라고 시온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포르노로 소비된 게 아니고요. 그 그림의 내용은 그 자체로 좀 포르노라고 생각해요. 포르노가 뭔가요? 그건 포르노다. 네. 저는 포르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제 생각에는 엣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게 느꼈고 그 얘기를 지금부터 미학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온님, 네. 그 포르노라고 치고 포르노면 안 되는 건가요? 포르노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죠. 얘기는 당연히 포르노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뭐 사회적인 합의나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남의 비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것이 옳은가?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요? 이게 사실은 첨예한 얘기거든요. 어디까지를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엣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평탄하고 순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예술을 하면 엣지가 있을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아주 순박한 작품이 되겠지. 이 엣지란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엣지라는 게 표준어는 아닙니다. 네. 대표님, 엣지를 우리는 대충 어떤 걸 엣지라고 부르면 될까요? 시선을 잡아채고 그 작품 해당 작품의 집중력을 강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죠. 어떤 요소. 근데 어떤 거는 집중되지도 않고 실컷 애를 써서 설정했는데도 보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래도 꼭 참고 봤는데도 여전히 모르겠는 작품들 많잖아. 악녀? 자, 엣지는 그 자체로 모서리란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불편함을 긁을 수도 있으면서 강렬함을 주는 게 엣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여기 윤리적인 가치 구분은 없는 거죠. 그게 일단 흔히 사람들이 뭐 잘못되면 어그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무조건 세고 화끈하다고 엣지는 아니에요. 그럼요.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여기 모니카 벨루치 그 유럽의 여신이시죠. 네. 이분이 나오는데 모니카 벨루치의 그 강간씬이 나와요. 나오죠. 굉장히 충격적인 강간씬인데 그냥 막 강간을 당해요. 진짜 막 무관해로. 근데 이 장면이 이 씬이 리얼하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어찌된 일인지 당시에는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독과 배우의 예술원처럼 포장이 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봤거든요. 보고 나서 뭐가 예술적인지 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밀고 날것으로 찍으면 강도는 세죠. 정말 강간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강도만큼이나 그죠? 그 충격적인 강도만큼이나 예술성도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일단 전 이 감독님의 작품 최근작도 하나 봤어요. 여전히 감독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 가스파노에 감독의 작품 최근작도 봤는데 네. 개인적으로 말하면 호불호를 얘기하자면 이 감독님 싫어해요. 이런 작품들을 싫어해. 최근작도 비슷해.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섹스 중독 중 환자야.
근데 섹스 중독증이 아니다. 섹스를 못 해본 사람 같아. 그 남의 걸 그렇게 찍는 거지. 남의 섹스에 대한 환상이 있는 사람 같아. 왜냐면 같은 이렇게 집요하게 막 성적인 막 성기가 나오고 섹스하고 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그분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 얘기할 우리 도그빌 감독님. 라스 폰 트리에 감독과 좀 격이 좀 달라. 이게 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보여주는지 예를 들어 라스 폰 트리에는 적어도 유약적인 것은 아니야. 난 자기가 악마라는 걸 알고 있어. 내가 봤을 때 나는 그래 그렇게 느껴요. 본인이 난 악마고 난 개새끼야. 근데 이걸 찍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날 쓰레기로 욕해. 찍는다. 욕해라. 모른다. 약간 이런 태도가 있어요. 적어도 라스폰트리에 감독은 이건 있어요. 배우는 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를 욕해라. 배우는 내가 시킨 대로 했다. 쓰레기는 나 하나밖에 없다. 난 이 구역에. 개새끼다. 누군가는 분명히 이거를 나 너무 찍고 싶었는데 나도 안다. 이거를 욕할 거라는 걸 안다. 그러니 욕해라. 그리고 그거를 영화에 내가 느끼기엔 영화에 그 느낌이 묻어 있어. 여기서 욕 먹을 건 나뿐. 난 쓰레기야. 그런 얘기인데. 하지만 내 인격이 쓰레기란 걸 내가 보증하고 엣지 있는 장면 보여드리지. 본인이 보증하신다는데 뭐. 그리고 심지어 보증한다. 그게 예술적인 이유가 그런 어떤 자기의 성찰이 그 영화에도 보이는 게 그럼으로써 그 영화가 굉장히 첨예해져요. 아 이러려고 찍었구나. 자 여러분 도그빌이란 영화를 우리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도그빌은 연극적인 영화예요. 벽이 없죠. 벽이 네. 없어요. 그 세트 그 마을이 다 벽이 없고 분필로 이렇게 쓱쓱 그은 것처럼 경계선만 있어요. 그런데 니콜 키드먼이 겁탈을 당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집 건너 어딘가에서 애들이 놀고 있죠. 똑같은 세트장인데 애들이 뭐 줄넘기를 하나요? 이렇게 놀고 실제로는 겁탈 당하는 거 벽이 없으니까 당연히 겁탈 연기를 하는 거 저쪽 옆에서 어린 아역 배우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 놀아야 되겠지. 그래서 당연히 이건 바로 그 아역 배우들에게 잘못한 거거든요, 사실 윤리적으로. 그럼요. 이거 원래 미국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원래 아역 배우가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경찰이 와 있어요. 현장에서 잘못될까봐. 그래서 그걸 계속 지켜보거든요. 바로 You Under Arrest 뭐 이거 있잖아. 미국 경찰 되게 무서운 거. 그거야 이거. Hands on the ground. 당연히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명작인데 저 새끼는 쓰레기다 이러면서 어떻게 애들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엄청 욕을 먹었어요. 여기서 라스폰트리에 감독의 반응이 아주 주목할 만했습니다. 근데 엣지 있었지 그 장면. 나 쓰레기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 영화가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왜 예를 들어 하수구에 네. 쓰레기 천지인데 그 안에 아무도 본 적 없는 미제 생명체가 나오면 어떤 과학자가 그 하수구 똥탕을 잠수해서 그 미제 생명체를 가져올 수 있잖아. 그렇죠. 아무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생명체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생명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밝혀줄 수 있는 것처럼 도그빌의 그 장면이 그런 장면이었어. 엄청난 사실. 장면이.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바로 주변에 얼마나 끔찍한 폭력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시네마틱하게. 근데 시네마틱하죠. 네. 예를 들어서, 함부로 시도를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살면 윗집이랑 뭐 한 6년 7년 지났는데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요새는 대부분이죠. 네. 거기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폭력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도그벨이 이런 장면을 우리 악녀에서 찍으셨네요. 언제? 그 애 옆에 놔두고 아빠 패고 그랬잖아요. 애 얼굴도 안 가리고 눈도 안 가리고 눈 감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누가? 그치. 악녀에서 그러네. 그렇지. 했네. 도그벨도 하셨네. 근데 악녀는 그래서 막 그래서 이 내 말 영화는 들어봐. 망작이고 왜 이 영화는 아니 악녀는 너무 못 만들었으니까 그 장면이 눈에 들어오지도 맞아. 않아. 근데 이건 잘 만든 영화니까 영화는 잘 만들었는데 당신은 잘못했어 이렇게 딱 찝혀. 이게 이렇게 지금 내가 평화롭게 밥을 먹고 있는 바로 식탁 위에서 바로 위층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폭력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거리적으로는 2m밖에 안 돼요. 내 근데 머리 위에서 일어난다면. 그렇죠. 근데 이게 폭력의 일상성이죠. 그리고 폭력의 은폐성이죠. 그 아무렇지 않음을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잘 표현한 명장면이거든요. 그죠. 이 장면은 엣지 있어요. 진짜. 이게 심지어 이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연관 검색으로 인성을 추구하시는 나우진 감독님도 추격자에서 김유정 배우가 어릴 때 애기 때. 아역 때 나왔잖아요. 그때 앞에서 모텔 앞에 세워놓고 애엄마를 찾을 때 김유정 씨가 그 윤락 여성과 그 488에 대해서 인상을 추적해서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때 정확한 대사가 그 새끼가 자지가 않서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대사를 그 옆에 듣는 장면인데 그게 차 안에 있다 보니까 컷으로 마치 들을 것처럼 이렇게 해서 미묘하게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참혹함의 대명사인 나홍진 나홍진조차. 감독도 그렇게 찍지 않아.
근데 악녀는 했다. 그렇게 악녀 오히려. 근데 나스먼트리는 거기다가 김유정 배우를 김윤석 배우 옆에 세워놓고 그 말을 그쵸. 듣게 하는 거지. 크게. 니네 엄마가 말이야. 이렇게. 이거 메가폰 잡고 크게 듣게 한 거죠. 걔가 이러면서 너네 엄마 몸 팔아 이러면서. 근데 그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인데 그 장면이 의외로 욕을 또 그렇게까지 이슈가 안 된 이유가 도그빌이 그만큼 영화적으로 그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에서의 비윤리성과 네.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영화가 갖고 있는 그 미학적인 완성도는 또 별개의 문제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그 제가 옛날에 그 올림피아 얘기했을 때 네. 르네 르펜슈탈이 네. 찍었던 그 나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해금되었다는 그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영화의 완성도와 그 영화가 추구했던 가치와 만들어진 과정에서의 네. 윤리와 비윤리 문제. 그렇죠. 시네마틱하다라고 하는 네. 것은 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해야 그 예술을 잘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시네마틱하지 못한 방식의 불편함에 대해서 저희가 귀향편에서 이야기를 실컷 했어요. 거기 위안부 소녀들이 겁탈을 당하는데 카메라를 노상 들이대서 겁탈당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영화에서 모니카 벨루치가 그 폭력을 당하는 네. 폭행당하는 신하고도 맥락이 좀 있어요. 그냥 비슷하죠. 들이밀면 센 거고 정직한 거고 진짜 예술이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근데 그에 비해서 도그빌은 라스폰트리 쓰레기지만 인간 쓰레기지만 예술 잘하는 인간 쓰레기. 그죠? 쩔긴 쩔었어요. 이 장면. 그런데 이 장면은 불편함을 주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쩌는 게 있고 불편하면서 쩌는 게 있고요. 엣지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불편하기만 한 게 있어요. 혹은 악녀나 리얼처럼 불편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단계가 있어요. 하지만 리얼에는 엣지 나왔잖아. 설리 씨라는. 리얼 내가 계속 얘기해. 리얼은 마지막 장면으로 이미 엣지를 줬다니까. 마지막 그렇지. 장면. 맞아. 그 엣지 덩어리죠. 엣지. 밤송이. 올해 본 영화 중에 엣지만으로 가장 이루어졌지. 엣지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자꾸. 아니 근데 그 장면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쾌감을 줬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네. 진짜로. 이건 진심입니다. 맞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영화가 시작하면서 영화라는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무너지로 끈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집은 다 무너졌어. 다 무너져가지고 지구 내부로 금가고 막 이랬는데 마지막 남은 잔해조차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폭탄이 떨어지는 거야. 오히려 반가운 거 있잖아. 그 그러니까. 장면에. 자, 쩌는 게 있고 불편하면서 쩌는 게 있고 그냥 불편한 게 있고 불편조차 안 한 게 있는데 이 경계를 맞추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대체로는 예술적 센스일 거예요. 그죠? 사람이 예술가들이 타고난 본능으로 이걸 맞추지 하나하나 철학자처럼 다 계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왜 장동민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엣지는 있는데 불편하잖아 이 사람. 그죠. 그래서 막 욕먹잖아. 그리고 영미식 스탠딩 코미디하고 비교를 해보면 영미식 스탠딩 코미디도 옳지 못한 말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 함께 웃고 즐기고 있어. 똑같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장동민은 욕먹고 이쪽은 그냥 넘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요 얘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왜 박찬호 씨가 네. 그 배우 이시영 씨 관련해서 엄청나게 욕먹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몸으로 하는 육체적인 시합을 했는데 이시영 씨한테 졌어. TV에 나와서 이러고 나서 저는 이분이 역시 미국의 세련된 메이저리그 문화를 습득하고 온 사람이 맞구나라고 느낀 게 굉장히 그 여성의 편에 서가지고 그 왜 여자한테 지고 나서 찌질대면서 다음에 또 질 게 뻔한 그 삼류 악당 연기 있잖아. 응? 남자는 여자한테 지지 않는다. 이 삼류 악당 연기를 일부러 과장되게 하는 이 연기를 너무 세련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이시영 씨의 어떤 육체적 단련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걸 굉장히 리스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맥락이 다 거세되고 욕먹고 사과하고 육체적으로 강한 남자가 협박 영상 다음에 만나면 그렇지.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찌질만 남았어. 원래 찌질하려고 한 건 맞는데 나름 시네마틱하게 소통했던 거야. 이게 다른 맥락으로. 더 찌질하게 했었어야지 차라리. 그게 더 과장되게 해서 사람들이 그게 유머인 걸 알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더 해. 아니 근데 물론 그건 있어. 박찬호 씨가 뭐 이런 거 이빨에 김 하면서. 붙이고 막 이래야 돼. 그치.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박찬호 씨가 약간 이렇게 화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사실 미국식이잖아. WWF의 그 그쵸. 빌런들이 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식으로 한 건데 이게 사실 한국식은 사실 아니야. 한국식은 거기서 좀 더 찌질대거나 더 악마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은 어디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식이 약간 정제됨이었다는 건데 WWF 정도로 끝내려다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박찬호가 이해되지 못한 건 너무 심했어. 심했긴 했지.
아예 과하게 가서 이렇게 뭔가에 이름에 막 이시영을 쓰고 있는 거지 이름을. 아니 이런 왜냐면 식으로. 그때 논란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박찬호 이런 거 있잖아요. 이시영 씨한테 협박 동영상 보낸 박찬호처럼 사람들이 소비했잖아. 맞아.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협박 동영상을 보낸 거 있잖아. 야구 선수 프로 야구 선수 출신의 피지컬을 가진 사람이. 너 눈에 띄기만 해봐 방송국에서 죽여버리겠다. 일단 어떤 느낌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밤길 조심해라. 맞아. 근데 박찬호 입장에서는 자 개그맨에게 가장 슬픈 순간은 자기 개그가 왜 실패했는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박찬호 실패한 입장에서 그럴 순 개그거든. 없잖아. 그리고 근데 박찬호 잘못하지도 않았어. 박찬호 개그맨이란 거예요? 아니죠. 박찬호는 투머치 토크인데 설명해야 되는 순간 이렇게 이보다 더 깊은 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박찬호 그래? 이러면서. 맞아. 박찬호 악의는 하나도 없고 이시영 씨 리스펙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죄송하다고 사과문 올리고 진짜 꼬라지가 이게 뭐야. 자, 그 엣지와 엣지 없음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죠? 사실 골라오라면 평생 이것만 하면 300개도 만들 수 있을까 목록을. 네. 우리가 평생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첫 번째. 아마 가장 첫 번째는 캐릭터. 보통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는 캐릭터와 서사. 그 캐릭터에 아마 부여된 서사겠죠. 네. 그거에 대한 애정일 거예요. 베르세르크란 만화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네. 여기 보면 캐스커라는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 나오는데 주인공의 어떤 그 거의 사실상 아내였던. 그렇죠. 험한 꼴을 어느 정도로 당하냐 하면 캐스커가 이제 지금 정신병에 걸려 있죠. 네. 예. 정신병에 걸린 게 너무 이해되는. 그래서 온갖 험한 꼴을 다 당해. 근데 이 작품을 일컬어서 여성에 대한 시선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굉장히 멀리 간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가 돼.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캐릭터 편을 들어야 된다거나 캐릭터에게 동정적이어야 된다거나 이 캐릭터를 꼭 잘 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애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캐릭터에 대한 묘사를 거둬야 된다. 어느 지점에서 어떤 부정적인 묘사가 등장할 때. 근데 사실 그 어느 지점에서라는 것이 사람마다 창작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긴다는 네. 거죠.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채꾼 우시지마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네. 일본 만화인데 이 만화는 보면 볼수록 기분이 점점 더러워지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만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 최초로 희한한 만화야. 신체적인 반응까지 올 정도 스트레스를 준 만화였어요, 이 만화. 근데 계속 보게 돼. 맞아. 예. 사채꾼 우시지마에서 사채 잘못 쓰고 몰락하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작가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그렇지만 엣지가 사는 이유는 굉장히 처참하고 한심한 서사거든요. 그런데 인물들의 몰락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조명을 해요. 그리고 그 참극을 보는 쾌감을 잘 조명해 주죠. 묘사가 좋죠. 한마디로 작가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도 따라서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것도 애정이에요. 뭐 애정이라면 애정이고, 그러니까 뭐 애정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그렇죠. 뭐 그렇게 그렇게 말을 표현하면 하죠. 그런 수사라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수사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와 그 캐릭터의 서사에 대한 집중도 정도로 생각할 수 그렇죠. 있어요. 네. 혹은 정성. 그리고 이제 설득력을 얻어냈다지. 누군가의 냉소가 누군가에게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네. 애정 있게 생각을 안 하고 한심한 녀석. 근데 그 한심한 녀석하고 냉소를 띄우는 순간을 굉장히 동의하게 되는. 근데 그게 단순히 사채꾼 우시지마로 예를 들자면 그 과정이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처참하잖아요. 사람이 몰락할 때 뻥 몰락하는 게 하나하나 균열이 가듯이 금이 가고 촘촘하게 벽돌이 떨어지고 처참하게 천장이 무너지고 그 두 가지 쾌감을 주는 그 진짜 처참한 그 폐허를 보는 쾌감과 함께 그 약간의 그 이해되는 쾌감. 누구라도 여기에 걸리면 이럴 수 있다라는 그 쾌감. 그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정도의 안락감도 살짝 주면서. 근데 그거는 작가가 그 정도로 시선이 예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해 가능한 것도 엣지가 사는 건데 지금 사채꾼 우시지마의 예를 들면 이해가 가능하다고 엣지가 사는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 역사가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두 왕, 조선시대 왕 중에 연산군이라는 왕이 있고 선조라는 왕이 있어요. 네. 연산군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양의 칼리굴라고 선조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괴롭히고 원균을 우쭈쭈했던 바로 그 한심한 왕인데 사실 선조는 이해가 가요. 사람이 찌질한 거야. 사람 성장이 그런 걸 뭐. 그런데 연산군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이유만 있어요. 물론 이 이유가 크긴 해. 자기 생모가 죽어. 하지만 연산군이 밑도 끝도 없이 폭력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이 과거사는 차라리 신화적이야. 무슨 한니발 라이징 같은 느낌이야. 탄생설화 같은 느낌. 근데 선조는 파면 팔수록 찌질해 보이는데 선조는 엣지가 없죠. 인물로서. 그렇죠. 그냥 한심하기만 해 보이잖아. 근데 연산군은 캐릭터로서 엣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연산군이라는 작품은 많죠.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권력자가 맛이 가면 어떤 짓까지 맛이 갈 수 있는지 상상력의 크기를 보여준달까?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사실 특별한 건 없지만 그 인물에 대한 그 내면에 대해서 미스테리가 생겨버리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꼭지가 돌면 왜 꼭지가 돌면? 그치. 뭐 때문에 꼭지가 돌면? 그러다 보니까 그 연산군이라는 보통 작품들 그 연극이나 그런 작품들 보면 대부분 테마가 그거거든요. 이 인간의 내면에 그 어디에서 어디에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에 대해 다룬다는 거죠. 혹은 시대가. 그렇죠. 그 비슷한 게 틴토브라스 감독이 네. 원래는 이제 포르노 거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연출했던 칼리굴라. 그렇죠. 이 영화 보면은 막장 황제를 다룬 막장 영화예요. 네.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고 나서 음. 나중에 축출돼서 죽을 때까지 그 축출되는 것도 그 부하 대소신료들이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이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애국심에 의해서 이 사람을 축출하는데 막장 황제를 다룬 막장 영화인데 엣지가 있어요. 엣지가 넘쳐. 맞아. 이 사실- 틴토 브라스 선생님이 엉덩이 성애자 아마 그분 맞나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시현님은? 저도 웹을 하는 여자예요. 저도 볼 것 좀 봤다고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주성치 영화 같아. 주성치가 자꾸 웃기려고 하는데 너무 오글거려. 하지마. 근데 계속 웃기려고 그래. 근데 마지막에 더 이상은 털썩 이렇게 더 이상은 되잖아요. 털썩하면 한 10분 동안 미친 듯이 웃어야 되거든. 이런 것처럼 칼리굴라의 막장짓을 너무나 화려하게 계속 보여주는데 성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쾌감으로 와요. 이 밑도 끝도 없는 스케일이. 왜냐면 영화가 처음 보면 이 영화를 맥락 없이 만약에 처음 보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칼리굴라가 있어요. 네. 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 자료실 비디오가 있는 거야. 근데 형들이 제목은 칼리굴라 로마 얘기잖아. 네. 근데 형들이 선배들이 포르노래 이거 완전히 그래? 제목과 봐야지, 그러면. 봐야지. 봤다? 근데 이게 단순히 포르노면 우리가 생각해 칼리굴라 옷을 입고 뭐 포르노인 줄 알았지. 그런 포르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설정. 진짜 칼리굴라 나와서. 너무 영화가 스케일이 크고 근데 포르노 맞아. 맞아. 돈을 때려박은 포르노죠. 아무 뭐 맥락도 없고 그냥 칼리굴라의 막장짓을 뭐 어떤 비판적 시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장. 전시하셨어요. 그대로. 막장. 연산군 비슷하죠. 네. 연산군이 현실에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현실에서 만나면 안 되는 지도자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술의 소재로 매력적이란 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미학 이론을 제가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우리 방송했었죠. 네. 이분이 미학으로 가면 스케일의 감동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를테면 그랜드 캐년, 자 칸트는 그랜드 캐년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당연히 그랜드 캐년 미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을 보면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 그러죠. 왜냐하면 협곡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대충 아무리 커도 이 정도 크기일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확 넘어가 버리면 사람이 놀래죠. 놀랄 때 막막한 감정이 쾌감이나 감동으로 오는 거 있죠. 이거를 예술적으로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칸트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회화는 호수가 넓은 거 있죠. 네. 캔버스가 굉장히 커다란 캔버스의 그림 회화가 훨씬 비싸고 또 높게 평가받는 부분도 있어요. 게르니카를 미술도감에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감동의 차이가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진짜 크대요 작품이. 그 어마어마하게 사이즈에서 크다더라고요. 주는 건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사이즈 저즈 메러라고 하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연산군이나 칼리굴라를 보면 그 사이즈로 사람한테 쾌감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막장짓의 사이즈로. 연산군도 그리고 인간의 본능을 자극한단 말이야. 그런데 무작정 사이즈만 크다고 또 엣지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막장의 사이즈가 크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칼리굴라 영화를 보든 그다음에 간신인가요? 그걸 보든 그래서 칼리굴라나 연산군이 잘했단 거냐 이런 시선은 없잖아. 그렇지. 그게 그래서 잘못됐다는 태무진이 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잘못됐다면 우리 다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설계라는 것도 필요해요 사실. 스탠딩 코미디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글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장애인 친구 성매매업소에 데려간 이야기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호주 출신의 영국 스탠딩 코미디언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기 고향의 호주에 자기 친구가 둘이 있는데 이 둘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은 정상인인데 자기처럼 동생이 근위축증에 걸려가지고 어릴 때 함께 놀던 애인데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좀 그런 애가 돼 있는 건데 얘가 형은 비장애인이고 동생은 장애인이 돼. 그렇죠. 그 집에 놀러 왔더니 형한테는 창피해서 자기 친한테 말 못해서 자기한테 슬쩍 부탁을 하더라는 거지. 나 죽기 전에 여자랑 한 번만 하고 죽고 싶다. 섹스 한번 해보고 싶다. 나 성매매업소에 데려가 달라라고 해서 얘를 성매매업소에 데려가서 그걸 하게 해주고 나오기까지 얘기인데 이 얘기가 정말 그 장애인의 고통을 가지고 놀리고 비하하고 하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엄청 못돼 처먹은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그 스탠딩 코미디는 왜 그 청중 공개 개그를 네. 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남자도 있고 여성분도 있고 청중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사실 이 얘기 자체는 되게 웃겨요. 아니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일반적으로 그냥 빠져들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이 장애인 동생과 이 가족, 이 형한테 허락도 받았어요. 나 이거 가지고 스탠드 코미디 한다? 이게 금기를 깨는 쾌감은 있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당연히 장애인, 특히 장애인의 섹스에 대해서 그렇게 우스꽝스럽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근데 막 얘기하니까 금기를 깨는 쾌감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웃긴 건 사실이야. 그런데 여기 사실 조심성과 설계가 그럼 안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어요. 몹시 교묘하고도 굉장히 고도의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스탠딩 코미디언이 제임스 제프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부러 스탠딩 코미디 시작하면서 일부러 맥주를 마시면서 스탠딩 쇼를 시작하죠. 이거는 나는 취했으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얘기도 멋대로 아마도 나의 실수에 있어서 할 수도 있을 거란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시그널이라는 거는 청중도 사실 알아요. 맥주 몇 모금밖에 안 마시는데 되게 취하는 척하더만. 보드카 탔나 보지. 그런가? 그리고 이제 청중들도 이야기에 등장한 세 사람이 네. 아 정말 친한 친구 사이니까 저럴 수도 있겠지라는 전제를 하게끔 되죠. 그러니까 나의 이런 경험이 식 특별하지만 서로 간에 우리는 익스큐즈가 된 거. 그러니까 내 친구가 흑인인데 껌둥아 일로 와라고 했을 때 우리끼리 웃고 지낸 농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선중에게 이해시킨 거죠. 그렇죠. 나름의 장치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얘기를 가지고 장애인 비하를 엄청 했는데 내용만 따지고 보면 이상하게 덜 불편해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이인가 보지. 취해서 자기 친구랑 있었던 지저분한 얘기, 성매매 없어요 간 얘기를 해도 되는 그런 사이인가 보고 또 취했나 보지. 이렇게 익스큐즈가 되는 설계를 이 사람이 신경 써서 했는데 장동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장동민 씨, 이 사람도 옳지 못한 개그를 잘하고 웃긴 것도 사실인데 이분은 남에게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어서 함부로 했다. 이런 얘기밖에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특히 군대 개그. 군대에서 후임병 그냥 깠다. 그냥 고참이 이게 전부잖아. 저는 후임병이 그 얘기 되게 소름 끼쳤어요. 그 후임병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았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려고 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나 이게 너무 소름 돋더라고. 그러니까 웃긴 것과 불편한 것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데 이 사람 약간 균형을 잘 못 맞추는 사람이야. 장도민 씨가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이제 그게 예술 언어로 치면 이제 그 약간 메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나의 개인적 경험이 보편적 경험이 되고 거기서 교훈이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상관없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어떤 것으로 보편적인 웃음으로 치환이 되던지 그렇죠. 웃음이든 슬픔이든 뭐가 네. 어떤 쾌감으로 도출돼야 되는데 이 보편성을 획득함에 있어서 그 메타와 거리두기가 잘 안 되니까 그럼 남는 것은 내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위치, 권력 이런 것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쾌한 거죠. 깔 수 있어서 깠어. 내가 선임이라. 이게 뭐야. 근데 이게 굉장히 그땐 권력적으로 그랬어란 말만 해도 사실 이게 메타적이 될 수 있거든요. 군대 가면 사람 그렇게 돼요. 하면서 왜 자기가 위약적으로 오히려 아예 군대 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군대 가보니까 내가 인간 쓰레기가 돼 있다. 내가 저기 남경필 아들도 이해해. 군대 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래버렸으면 이게 유머가 되지. 차라리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나도 걔 자살 뻔했어. 나도 쓰레기야. 내가 쓰레기야. 뭐 이러면은 되는데 갑자기 그냥 그런 맥락을 거세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깠다? 나 그게 때문에 다다? 죽으려 그랬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웃길 수는 있는데 물론 별로 웃기지도 않지만 웃김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뒷맛이 영 개운치는 않죠. 그쵸. 그러니까 엣지가 서는 거랑 그냥 불쾌하기만 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끗에 목숨을 거는 거잖아. 그렇지. 그걸로 성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민 씨가 옳고 그름을 떠나 난 그 사람의 인성은 잘 모르겠어요. 네. 옳고 그름 떠나서 이 사람 일단 예술적으로 게으른 것 같아. 직업인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총만 넣으면 믿어요. 자기 총만 넣으면 믿어. 왜냐면 전 장동민 씨의 촉은 나는 총을 믿는다 그런 줄 깜짝 놀랐어. 장동민 씨와 안영미 두 분의 난 촉은 진짜 천재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그분에서 장동민 씨가 그 촉만 믿고 있나. 촉 하나만 믿고 산다. 왜냐면 볼 때마다 이 촉은 진짜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범상치 않은 정도의 굉장히 그 예술가로서 가져야 될 굉장한 어떤 재능인데 너무 촉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갈고 닦아야 하는데. 그치, 학습에 게으른 거지. 영화 미스트란 영화가 있습니다, 대표님. 그 미국 영화요? 스티븐 킹 원작의? 예. 네. 이 작품의 감독님이 쇼생크 탈출의 그 감독님이죠. 네, 그렇죠. 프랭크 다라본트.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아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아들을 구해내는데 실패해요. 심지어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아들을 죽여요. 근데 그 모든 게 삽질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영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처참해. 너무 처참해. 근데 미스트는 미적 가치가 있잖아요. 이 영화는. 존속살의 찬양이죠. 뭐 수틀리면 그냥 자시고 뭐가 없는 거야. 그냥 죽고 가는 거야. 같이 그게 그냥. 뭐야? 스티븐 킹이 그런 인간이야. 프랭크 다라본트는 1세기 백인이라 사이코패스고.
컨트리 음악 들어가지고 말이야. 출세크 탈출에 우리 레드님은 잘 계실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냥 말도 안 되는 불행을 부조리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걸로만 만족을 했으면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불쾌하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불쾌 포르노일 수도 있고. 그런데 미스트는 영화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더라고요. 일반인들보다. 거의 뭐 제 느낌은 거의 완벽한 영화지. 거의 버릴 게 없지 영화가. 앞에서부터 뒤까지 단 하나의 캐릭터, 단 하나의 장면, 단 하나의 시퀀스도 버릴 게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는 웃긴 게 그래서 우리끼리 영화 좋아하는 애들끼리 그 얘기를 했어. 간만에 완벽한 영화를 봤는데 이 완벽함으로 추종하는 결과 있잖아요. 내가 네. 이 영화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줄 완벽함의 결과물이 불쾌함이라는 게 힘들다고. 맞아요. 자, 그런데 대표님 이 영화는 불행한 영화예요. 그죠? 보고 나면 불행해져요. 불쾌해져. 불쾌해지는데 근데 엣지가 서잖아요. 그래요. 왜 그런 겁니까? 예술적으로 훌륭하니까 그런 거죠. 그쵸. 네. 그 지금까지 있었던 영화의 기본적인 서사들을 완벽하게 차용을 하면서 그걸 다 뒤틀었잖아, 하나하나. 보편적인 경험으로서의 우리를 모두를 설득시켰죠. 그쵸. 그 아까 내가 말했던 홍 작가님 말한 그 존속사례라고 자기 네. 자식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구를 총으로 쏜다라는 게 힘든 결정이고, 근데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그 힘든 결정 속에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게 나를 설득시켰잖아. 2시간 동안 나를 괴롭힌 다음에 그 결정이 오는 순간에 그래. 그 동의는 안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보편 체험의 차원으로 끌어들였죠. 그리고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죠?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진리를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또 영화기도 했어요. 그리고 대표님 좋아하시는 존 윅. 존 윅. 이 존 윅이란 캐릭터 엣지 장난 아니잖아요. 좋죠.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 다 악당이고 존 윅도 나쁜 사람이에요. 존 윅 원래 이 나쁜 사람 있죠. 원래 직업이 청부살인업자야. 근데 똑같은 악당인데 왜 사람은 존 윅의 편이 될까요? 존 윅이 존윅이 개를 죽였잖아요. 존 윅이 개를 당했잖아. 죽이다니. 어떻게 개를 죽여? 그리고 게다가 거기서는 서로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쁜 놈이 디폴트면은 그건 이제 동일선상이잖아. 그 몰라요. 원래 이런 옛날에 그 미국식 그 영화에 농담 있었잖아요. 사람은 죽여도 개는 죽이면 안 된다면서. 진짜? 이런 농담 있었어요. 일단 설정이 좋았던 게 나쁜 놈이어도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이니까 그건 이제 더 이상 나쁜 게 아니야. 이 세계에선 이미 디폴트야. 거기서 이제 0점이 맞춰졌잖아요. 0점이 맞췄잖아. 이 세계에서 그럼 더 나쁜 놈, 나에게 해를 가한 놈. 그럼 우리 주인공이 해를 맞았으니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건 있어요. 살을 맞았지. 주인공이. 저희 거기서 주인공 개 죽이는 있잖아요. 네. 왕자의 게임에서 태원 그레이조이로 나오는데 네. 그 파란 눈 배우 그 알피알란인가 그분인데 그분의 그 어그로가 장난 아니야. 이분이 이걸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왜 죽여버리고 싶은 어그로가 있어. 이 배우가 연기한 왕자의 게임 본 사람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내 앞에 앉아 있으면 나한테 헬로우만 해도 물 붓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쩔 건데 이러면서 하면은 왜 예를 들어 덜악 같은 사람이 나한테 어쩌면 네. 무섭잖아요. 타이슨이 그러면. 아니 가야죠 그냥. 근데 이분은 그런 캐릭터야. 나한테 또 눈 동그랗게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재능이야. 맛있던 컵을 던지게 하고 싶은. 이 사람이 스타성이거든. 그걸 왕자의 게임에서 계속 보다가 이분이 나오길래 혹시 그런 캐릭터 나와. 역시나. 그러니까 존 윅의 그 분노를 네. 영화 내에서 이분의 스타성으로 그 스타성이거든요. 그분의 재능이거든. 네. 그 스타성으로 관객이 설득해요. 쫙 끌어올렸다. 존 윅이 죽여버리고 싶어져 진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존 윅 2를 보면은 이 RP 앨런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RP 앨런만큼의 그런 캐릭터가 없어요. 그래서 존 윅 2는 존 윅 1만큼 그런 느낌이 안 들어. 죽여버리고 싶네 에너지, 진짜. 에너지. 그런 에너지 진짜 나를 부글부글 끓게 하는 거. 얄미워. 왜냐면 보는 순간 왜 이게 웃기냐면요. 보는 순간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백인들 사이에서 약간 약자라는 느낌이 왜 그런 어그로 있잖아요. 누가 봐도 좀 이렇게 내가 보기에 나보다 아래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눈을 부르뜨 깝치지 죽여버릴까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관상이 특이하시군요. 삐처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동양인으로서는 네. 외모와 목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뭐 족밥상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착한 족밥이 아니라 성격도 더러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상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덜하기 그러면 절대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그 비싼 상이 전 떠오르는 게 그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그 주머니 꺼내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 얼굴상도 좀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열상 모드랑 좀 겹치는데 이런 류의 캐릭터가 이분의 스타성과 재능으로 그 부분을 획득해내죠. 그래서 존 윅의 분노, 나 감정이입. 오케이. 되는 거죠. 죽이는데 나는 더 이상 이의 제기를 안 하겠다.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0점이 맞춰졌는데 여기도 이제 칸트가 말했던 미학이라 이론 스케일. 그렇죠. 자 일관적이죠. 자 존 윅은 일관적이에요. 근데 이 일관성 스케일이 있어.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요. 그죠. 이 죽임이 쌓이는데 어느 순간 이게 쾌감으로 돌아와요. 그죠. 정말 쟤는 끝까지 가는구나라고 하는 막장의
일관성 스케일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중간에 흔히 말하는 화해와 용서라는 건 없어? 중간쯤에 대충 예상되죠. 아 여긴 그게 없구나. 왠지 즐거운 걸 이런 느낌. 그쵸.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이제는 미학의 딜레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미학에는 음극과 양극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음식 먹을 때 맛있어 달콤하면 좋아하고 쓰면 싫어요. 그죠? 따뜻하면 좋고 추우면 싫어요. 사람의 감각이라고 머리에서 느껴진 사고라고 하는 것은 육회가 있고 불쾌가 있어요. 보통 쾌불쾌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쾌를 주는 것을 보통 아름답다, 예쁘다 그래서 미라고 하고요. 추한 거, 우리가 보면은 눈을 돌리게 되는 거 있죠? 본능적으로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거. 이걸 추라고 하죠. 네. 그래서 쾌, 불쾌, 미추. 이 문제가 미학의 딜레마예요. 자, 우리 고어하다는 말 있죠? 하드코어하다는 게 있죠? 네. 이건 우리한테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비극적인 거고요. 공포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추란 말이야. 그죠. 추하다 할 때. 이 추에 해당하는 감정을 굳이 예술로 만들어서 인간은 즐겨요. 이거 사실 미학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난제예요. 뭐 극과 극은 통한다고 불쾌의 끝을 갔더니 그게 오히려 쾌가 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게 왜 쾌가 되냐고. 우리 공포 영화 굳이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극장 가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인간이란 동물이 이 차원에서 이상해요. 자,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설명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철학자가 마지막으로 사유하는 단계가 미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남은 철학자들은 먼저 존재론,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다음에 인간론, 인간은 어떤 동물인가. 그다음에 윤리론으로 가죠.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증명해야 돼. 거기까지 하면 마지막으로 미학에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미학이 어떤 부분이 있다. 제가 줄줄이 읊을 수도 없고 제 공부도 부족한데 보통은 왜 인간은 비극을 소비하지? 오이디푸스 보면 그냥 다 너무나 처참한 결말이 돼서 끝나잖아. 그거 보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데 굳이 연극을 만들어서 봐. 왜 인간은 비극을 소비하는가? 비극도 굉장히 강력한 불쾌, 추의 영역이죠. 보통은 교과서적으로는 카타르시스를 향유하기 위하여라고 설명이 되죠. 네. 이게 끝이야. 그럼 카타르시스가 뭐냐고. 이 질문에는 몇 줄로 그냥 따박따박 설명해 놓은 다음에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아무 뜻도 내용도 없어요. 카타르시스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응어리진 어떤 것이 터지거나 풀어지거나 해소되는 걸 뜻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감정의 이열치열 같은 이론이에요. 우는 아이 한 대 더 때려. 더 울게 만들어. 자, 시원하게 울었으니까 이제 기분이 좀 풀렸지. 이런 이론이에요. 막 확 촛불나 막. 사실상 이론이 아니라 그럴듯한 추측일 뿐이죠. 그렇죠. 네.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그런 류의 서적들, 뭐 미학이론 대부분 다 관심법입니다. 네. 그냥 왠지 듣다 보면 그 중에 납득이 되는 관심법이 있는 것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나 혹은 어떤 시대에는 납득이 됐을 법한 관심법도 있다. 그래서 뭐 뇌 정극을 연결해가지고 엑스레이 막 찍잖아. 공포 영화를 보면서 공포에 해당하는 그 감정선이 느껴진다. 뇌에서 측정이 되는데 이게 왜 쾌감으로 변질되는가요?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 또 뭘 이렇게 쾌감이 있을 때랑 뭐 나오는 거랑 뭐 비슷해 중첩이 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도 하죠. 어떤 물질이 생성됐다. 그러니까 왜 생성되냐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연자분도 물었잖아요. 이 고어한 설정, 하드코어한 설정 굉장히 이 문제가 되는 이 피노 캐릭터를 통해서 자기는 느끼고 즐겼다라고 사연자분께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고어한 거 좋아하거든요. 고어 재밌지. 네. 근데 왜 그러냐고. 근데 나는 내게만 얘기하자면 고어가 좋은 이유는 네. 재밌는 이유는 나의 안락함이 보장되는 것에서 오는 역전된 쾌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그래요. 내가 되게 안심하고 보는 거지. 안심한데 본 적 없는 좀 그 위험한 상태 있잖아. 네. 그걸 보는 데서 오는 그 안락함에서 오는 쾌감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비 오는 날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비가 와.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비 오는데 죽어라 출근해라 이런. 대표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나는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때 느껴지는 안락한 쾌감.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미학 이론 중에 하나도 있어요. 그렇죠? 다 있는 이론인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돼요. 설명 안 되지.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 비참한 거니까. 거 고어한 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공포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공포를 주잖아.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본단 말이에요. 이제 확실한 것은 이 미학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철학자들의 최종 단계고 자기 미학 이론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가면 이 사람은 1000년 후에도 대충 기억될 사람들이야. 그죠? 이제 확실한 거는 미와 쾌를 고민 없이 쏟아보면 보통 포르노라고 하죠. 좀 뭐 포르노를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죠. 자, 이거는 정확한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불쾌와 추도 마찬가지죠. 그 미와 쾌를 고민, 예술적 센스 없이 그냥 쏟아붓는 것보다 불쾌와 추를
고민 없이 센스 없이 쏟아 붓는다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더 많은 욕을 먹게 돼 있죠. 그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레이디 가가는 우리는 가수라고 이 사람 생각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스스로는 자기 정체성을 행위예술가라고 그 규정 짓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은. 그 레이디 가가는 이런 스탠스잖아. 난 철학자는 아니고 예술가이기 때문에 행위예술로서 어떤 것도 표현해보겠다. 즉 내가 결론은 못 내리지만 어떤 게 예술로서 불쾌와 쾌의 지점이 뭔지 그 한계점을 한번 내가 실험하면서 제시해보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네. 레이디 가가. 앞면에 뼈라며 이런 걸 넣기도 하고 고기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실험도 하잖아. 파파라치 뮤직비디오 보면 굉장히 못했어요. 그 장애를 입게 된 사람의 어떤 고통 이런 거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이게 그 가벼운 소재나 된다는 일부러 이렇게 사람의 불쾌를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용인되는 예술인지를 자기는 실험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는 행위예술가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왜 쾌와 불쾌를 미와 추를 무엇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결론은 없어요. 아직까지 난 모르겠어요. 자, 아프고 불편하고 폭력적인 묘사 이야기를 하려면 뭐 사람이 옳아야 되고 선량해야 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힘든데 제가 찾은 단어는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끈 같은 거야. 이게 안드로메다가 됐든 무작정 불편하기만 한 어떤 영역이 됐든 엉뚱한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팽팽하게 되어 있는 그 붙잡고 있는 끈 있잖아요. 네. 이 끈을 놓치면 예술을 못하는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걸 타고 나면 이게 말 그대로 미적 재능이죠. 이걸 예술적 센스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캐릭터로 코피노 캐릭터로 네. 돌아가 보죠. 자, 돌아가 보죠, 이제. 저는 일단 첫째는 제가 코피노의 설정과 그림, 그 코피노 캐릭터의 디자인만 봤지 그 캐릭터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난 뭐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그 캐릭터가 지금 어떤 타임라인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나는 보고. 그러니까 난 그 캐릭터 디자인만으로 솔직히 약간은 좀 판단 유보라고 봐요. 이게 진짜로 뭐 그런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그 디자인만을 전제하고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제 아마 가장 미묘하게 생각하는 게 그건 같아요.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모해체란 말이야. 그 모해한 디자인이란 말이죠. 모해라는 게 보통 이제 그 약간 원래는 약간 명랑만화 톤이거든요. 네. 명랑하고 좀 즐거운 귀염귀염한 거였는데. 귀엽고 학원물, 네. 뭐 순정물 이런 데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진지하거나 어두운 캐릭터들은 이제 그 옛날에는 극화를 많이 썼죠. 그런 리얼리티를 확보해서 그거를 이제 현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 모해체에 이거를 이런 참혹한 설정을 붙일 때 오는 쾌감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마치 우리 종종 보면 그 애니메이션에서 예상치 못한 그 동심 파괴 장면 같은 것들 같은 거지. 뭐 민키가 죽는다거나 소박하게. 예, 저는 그 피노 캐릭터 보면서 그거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올드보이의 네. 이 중년 늑수부리한 중년 아저씨가 너무 젊고 예쁜 여성과 막 폭풍 섹스를 하는데 알고 보니 딸이었어. 그 광경이 우리한테 주는 그 불편함과 죄책감과 거기서 그 서는 예술적인 엣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난 피노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타임라인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좀 유보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디자인으로만 한정지어 보자면 모해랑 그거랑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충돌이 그럼 어떻게 써먹느냐는 타임라인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건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취소가 돼버렸고 앞으로도 안 쓸 거니까 몰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난 그 이상은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충돌되는 거에 좋은 예도 있다고 예를 들자면 뭐 아주 모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극화체는 아니니까 극화체가 아닌 보편적인 그림 중에 우리 뭐 하다못해 에반게리온. 네. 에반게리온 처음에는 전형적인 그 서사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동심 파괴 뭐 오덕 지구 덕심 파괴. 파괴 지구 파괴 다 파괴하잖아. 뭐 이렇게 추억 파괴 다 파괴하잖아. 근데 그거가 근데 그 그림체와 그 충돌되는 면에서 오는 쾌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에반게리온이 좀 더 극화였다면 사실적인 캐릭터 있잖아요. 그랬으면 그 정도까지 충격적인 건 조금 반감됐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그 마마마라는 캐릭터 있어요. 마법소녀 마도카 마키가라는 캐릭터 있습니다. 마법소녀입니다. 예. 모해입니다. 네. 내가 이 스포일러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이 스포일러로 내가 진짜 간만에 10년 만에 뒷골이 땡겼는데 우리 제자가 했어? 내가 왜냐면 스포일러를? 제자한테 야 뒷골 한번 땡기는 거 없냐 좀 어둡고 다크한 거 했더니 마마마를 보시죠. 이런 거. 마마무가 마마무야 뭐야 했더니 그런 게 있어요. 봤다? 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랬어. 그러다가 근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돈 모아서 피규어 사야지. 근데 그게 굉장히 모해. 마법소니까 당연히 모해 캐릭터일 거 네. 아니에요. 모해인데 모해다 보니까 그 설정에서 오는 그 세계관의 그 참혹함과 그 모해가 부딪히면서 오는 그 정말 참혹함의 쾌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참혹함의 쾌감을 뚫고 마지막은 조금 멋있게 끝나는데 그 멋있음이 또 그걸 뚫고 또 역으로 뚫다 보니까 또 오는 감동이 있거든. 난 원래 모해 캐릭터를 안 좋아해요. 옛날 사람이라 옛날 만화 팬이라서 올드 팬이라 좀 더 극화에 가까운 걸 좋아하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간만에 이 캐릭터 피규어가 갖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쾌감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타이나를 난 좀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둘째, 아까 그 이분의 사연에서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난 좀 설명을 나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캐릭터는 대상인데, 네. 그러니까 대상화했다라고만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안전하게 비난만 하고 넘어가는 단어처럼 쓰인다고요. 내가 말하는 건 개량을 해자는 거예요. 왜냐면 캐릭터는 무조건 대상화를 할 수밖에 없어. 네. 근데 그거는 캐릭터를 대상화했다는 말은 돌을 석재로 썼다. 그러니까 나무를 목재로 썼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화했다라고 말하면 그렇죠. 성적 대상화 아니 성적 뉘앙스가 있는 어떤 느낌으로 성적 대상화 그게 그 자체로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문제인 거예요. 정도의 문제. 성적 대상화했다가 아니, 정도의 문제다. 정도가 세도 맥락의 문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도는 세도 돼.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성적 대상화했다 여성의 신체가 뭐 성적 난 그렇게만 말을 하면 너무 안전한 어디나 갖다 대도 된다는 거지. 그건 많이 이런 식인 거죠. 아까 말한 나무로 목재로 나무를 목재로 썼다. 혹은 나무로 집을 지었다. 그러므로 환경 파괴가 심하다라는 말은 집을 짓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처럼 느껴진다고. 여자 섹시 캐릭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냐라는 것도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표현하면은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 주구장창 주장하는 건 개량이 돼야 돼. 정도의 문제. 근데 그럼 여기서 이 여성의 이 지금 코피노의 캐릭터의 여성이 성적 대상화가 됐느냐? 사실 섹시하게 그린 건 맞아. 네. 이게 광희의 개념의 비키니를 입고 있죠. 뭐 신체 표현이나 이게 여성들이 일부 여성들이 이 캐릭터를 비판하면서 뭐 한국 남성의 어떤 착취와 그 필리핀 여성이라고 한 그 피해자의 피착취와 피해와 이런 구도로 자꾸 이렇게 보는데 일단 컴퓨터들끼리 우리는 다 같은 코피노라는 연대의식 이런 것도 존재한 바가 없고 지금까지 이게 올드보이랑 똑같아요. 자, 이 설정을 보면 너무 참혹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악마와 계약해서 약간 정신이 약간 악마가 돼가지고 눈동자가 비어있는 그렇지만 얼굴형이 모해형인 그런데 바로 그런 남성의 욕망에 의해서 정말 처참한 폭력을 당한 캐릭터잖아요. 이게 거꾸로 이게 나를 긁어. 이게 어떤 자학적으로 날 긁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게 나의 남성성에 대한 비판까지는 아닌데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쓴 블랙커피를 먹을 때 너무 써가지고 약간 자학적 쾌감 드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아까 그런 거 이 느낌. 나는 이게 엣지라고 생각하거든. 불쾌를 보는 쾌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참혹한 설정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섹시하게 묘사된 걸 보고 있을 때 그건 거. 공포 영화를 볼 때 그거. 이 피 튀기는 거 뭐가 있지? 이렇게까지 근데 왠지 그 다음 보기는 봐야겠고 팔다리 잘리는 것도 좀 보고 싶고라는 그런 기분 같은. 근데 이렇게까지 처참한 서사인데도 야하니까 즐기면 땡이야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처참한 서사기 때문에 야함이 이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복합적인 테이스트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난 그래서 그 캐릭터 피노라고 한 캐릭터 그 설정에 저는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엣지가 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제 시호님은 포르노라고 생각을 하셨고 근데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만약에 이 작품이 포르노라면 잘 만든 포르노인 것도 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비극적 서사에 대해서 시호님 말씀은 그리고 코피노라고 하는 비극이 있는 마당에 어쨌든 그 비극적 서사를 가져와서 쓰는 데 있어서 고민이 어떤 도덕적 고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과연 이 원작자가 조심스럽긴 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나요? 조심스럽다와 이제 그것과 함께 더불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도구빌이나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애 그 영화 감독들이 비교를 하면서 도구빌 감독이 했던 그 자세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나는 이런 작품을 이렇게 해서 보여준다. 그 자세. 그런 자세가 원작자한테 있느냐? 그거는 본인이 정신 수양할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 작품하고는 역시 별개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항상 작품과 작가가 항상 똑같이 동일시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작가 인성도 문제가 되고 작가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인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고자 한 작품이라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죠. 아니 그 다음에 본인의 대응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아니지 그거랑 다르지. 본인이 그렇게 대응하든 말든 그 작품과는 상관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이 욕을 먹었는데 그래서 흑화됐다 이래서 나는 사실 나치다. 나치인 거랑 상관없이 그 작품이 좋았으면 좋은 거라는 거지. 나치여도 상관없는 거지. 걔가 반페미니스트라고 하더라도. 아니 나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본인이 그걸 그릴 때 그만큼 고민을 했느냐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욕을 먹더라도 나는 이런 거 이 엣지로 보여주겠다. 그랬느냐. 그것도 이제 그 일단 우리가 모르고 엣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끌어오는 것 난 예술적인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순환 논증이 되거든.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작품에 어떻게 접근을 했냐. 그래서 이 작품 보면 또 남들한테 어떻게 불편을 주냐. 작가와 작품이 자꾸 빙글빙글 순환 논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놓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불편한 건 그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떤 캐릭터가 어떤 비극적 설정이 있고 그 비극적 설정 중에서 그 설정이 우리가 직면한 특수성을 환기시킨다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어떤 요소로 쓰기에는 이렇게 소비되기에는 근데 그렇다면 나는 그 말에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직 그 정도까지 소화가 안 된다. 소화 불량이 걸린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동의해. 근데 그게 코피노냐 아니냐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는 그냥 그 이분의 오빠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 킬빌은 그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든가 그런 여성들 혹은 유산한 여성이라든가 그런 여성들의 보기에는 한 개인의 어떤 사람의 특수성이 보편화된 그 얘기로 갔을 때 그 특수성을 담지한 사람들이 집단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컨텐츠라는 건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는 거지. 그다음 그 특수성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 거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저기 그 칼리귤라 얘기가 그거지. 천년 전에 그건 그 얘기했으면 돌만 쓸 수 있지. 로마 시민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는데 이걸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로 만드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000년이 넘고 칼리굴라 옛날에 그랬다. 그 시절엔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럼 그게 뭐 계량으로 하자면 이게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거든. 1000년이 지나면 되는 겁니까? 1000년하고 하루가 더 지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999년하고 364일까지는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문제라는 거지. 알면서 왜 물어봐? 안 되는 거 알잖아. 안 되지.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5.18을 다룰 때의 문제. 네. 그런 문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나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만약에 안 된다면 나는 솔직히 그래. 내 입장은 뭐냐면 다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그렇다. 이 작품이 좀 그렇다라는 비난까지는 괜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문제는 좀 또 아니라는 그건 또 거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수상이 취소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그 부분이 좀 거기까지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러지 말아야 될 캠페인의 문제와 그것이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좀 다른 문제.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요. 그거 광주 5.18을 다룬 영화. 최근 영화? 김상경 씨가 주연했던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 솔직히 말하면 화려한 휴가 거의 귀향 같은 작품이거든요. 네. 그거야말로 엔터테인먼트와 스펙타클과 서스펜스로 만들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 되게 못 만들었잖아. 재미도 없고. 그 영화 밑에 댓글 나중에 보세요. 그 댓글 보면은 거의 영화 평론가들이 다른 댓글 한번 보세요. 가관이야.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뭐라 그랬는지.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이 피노라고 하는 논쟁적인 캐릭터가 딱 등장을 했어요. 이게 많은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점에서 고민해야 될 게 뭐고 미학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포르노와 포르노가 아닌 것의 차이는 뭐며 이런 만약에 비판을 하고 싶으면 그걸 비판하면 돼요. 원작자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점프를 하잖아. 어디로 점프는 갑자기 행동을 해야 돼. 수상을 취소시켜야 돼.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겁니다. 제 결론은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예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규제도 있는 거예요. 막장으로 막 그리면 안 돼. 막 쓰면 안 되고. 그런데 규제를 하는 것만큼이나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도 중요한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편함을 참는 게 상대의 어떤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피노 같은 캐릭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두고 봤을 때 표현의 자유의 차원에서 가능함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최후의 단계에서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잖아요. 저는 이거는 그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마찬가지 아닌가. 표현의 자유로서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수상을 취소된 건 저도 그 자체는 그 회사의 잘못이잖아요. 그쵸? 이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수상을 취소해버리는 거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하자. 그러니까 취소해. 이런 식이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원작자가 법적인 제재를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그까지 가야지 그야말로
규제가 가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지. 그거 아니지. 그건 아니지. 비난을 받아서 그 사람이 고통스럽고 수상이 취소되고 하는 거 정말 자기 일상에 그 표현에 제재를 가하는 그 현실적인 규제예요. 감옥에 가서 호적이 파이고 빨간 줄이 긋고 그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 법적인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규제가 안 갔다고 해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사회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어쨌든 간에 현실 사회에서 예를 들어 적어도 어디 그룹에서는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어디 그룹에서 일배를 한다고 일배 마크 이렇게 세월호 그 네. 리본처럼 뭐 가방에 매달고 다니면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건 당연히 사회적 제재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니까 적어도 그렇죠.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그 공권력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내가 수갑을 차야 내가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건 아니거든. 게이 커뮤니티에서 뭐가 했는데 나는 게이가 싫으라고 넌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굳이 이런 놈을 뭐 회원 탈퇴시키고 뭐 어떻게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냥 얘가 참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한다라는 소리로 우리가 그 사람을 웃고 그 사람이 이것이 잘못되었다 우리끼리 공론하는 걸로 거기서 그쳐야 되는 거지. 그게 그의 표현의 자유와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병신 같다는 걸 우리가 알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은 나는 이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거든. 이 캐릭터가. 나는 이 캐릭터가 나중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타임라인으로 나와서 이게 뭐 애니가 되거든. 네. 게임에서 뭐 어떤 스토리 미션이 되든 뭐가 나왔을 때 어떤 쾌감을 줄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마지막에 그 코피너라는 걸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될지. 왜냐면 약간은 이런 류의 모해화된 캐릭터가 조금 흠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모른다고 내가 담정한 게 그런 걸 증명해낸 컨텐츠들이 너무 많거든. 이런 식으로 모해한데 뭔가 다크한? 다크한데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이게 좀 뭔가 결이 안 맞는 게 지금 중첩된 거 아니냐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쾌감과 감동을 준 컨텐츠들은 넘쳐요. 그러면 우리는 캐릭터라는 건 이 원화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중요한 그 캐릭터의 서사. 그 예를 들어 난 아까 그 이 사람이 설정해 놓은 그 10줄짜리 있잖아요. 네. 코피노로 태어나 뭐 있잖아요. 그래서 악마와 계약하기까지가 엔딩이야. 애니에 만약 게임에 네. 악마 계약하기까지 이걸 우리가 봤다. 근데 어떻게든 잘 만들 수 있고 못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달려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만약에 13부작 애니로 봤던 무슨 미션 깨는 게임으로 봤던 마지막 엔딩은 그냥 악마 걔가 자 이제 아버지를 죽이러 가자 하면서 넥스트 2를 기대해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그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컨텐츠 있을 수 난 본다고. 그게 코피놀 다서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코피놀 문제를 환기시켜 주거나 근데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어. 나는 오히려 미리 겁을 냈다고 난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의 그 모해화된 게 그 지금 그런 즉각적으로 직물적으로 그런 공포감을 주는 건 사실이야. 내가 뭔가 착취하고 있는 것만 같아. 모해하게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고깃덩어리처럼 여성의 신체를 그린 것만 같은데. 그것도 고어함이라고 하는 장르에 포함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본 적은 없으니까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이 캐릭터 어떻게 소비될지. 그럼 이제 그건 거기 그다음 끝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이제 그걸 기다리지 않고 앞에서 그냥 미리 짐작되어진 그 느낌이 뭐냐면은 게임이나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 어떤 그런 내려봄? 이런 애들, 이런 류의 게임, 현질이나 하는, 그리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여자 막 벗고 막 그거 더 벗으면 돈 더 주고. 좀 권위적인 시선인 거죠. 그런 거가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런 비판하려면 나는 좀 더 아까 말한 참을성 있게 그것이 완전한 그걸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 10줄짜리랑 원화 하나 갖고는 난 모르겠어요. 난 만약에 그 10줄짜리로 만약에 우리한테 13부작 드라마 하나 뭐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써달라 그러면 그걸로 또 얼마든지 막상 보고 나니 우리가 코피노가 문제야. 그것이 알고 싶다고 더 사회적인 파장을 줄 수도 있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만들 수도 그렇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녀의 그게 마지막에 미적인 쾌감과 그 불쾌와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고 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좀 유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보는 사실 어떤 결과가 당연히 유보할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결론이 일찍 내려진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 결론을 규제, 제재, 부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먼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부정적인 면에서 성급한 부분이 있다. 약간 성마른 부분이 있다라고 나는 느꼈어요. 그리고 난 하나 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게 항상 모든 결론을 원웨이로 이렇게 한 길로만 흐르려고 하는 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순되는 두 개가 공존한다라는 거를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얘기에 동조를 하시거나 반대를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서정주의 시 같은 거야. 네. 서정주의 시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지만 그 시 자체는 이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 시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근데 서정주 친일파라며, 서정주 나쁜 사람이라며. 근데 그래서 서정주 시를 내 눈앞에 치워야 되느냐. 그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냐 이거지. 서정주는 친일파, 나는 한국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는 정말 아름다워라는 이 두 개가 왜 공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그 두 개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예가 있다면 죽었거나 살았거나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한다면 난 그게 가능하다고 본다는 거거든요. 특히 예술이라면 네. 가능해요. 라스 폰 트리에는 내가 보기에 악마적이야. 근데 그 재능은 놀라워. 영화는 좋아. 때때로는 병맛이지만 어떤 영화는 걸작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엣지를 포함하는 그게 악마적 재능 때문이야. 근데 그 두 개는 공존해. 근다고 해서 저 사람이 너무 악마적이고 저 사람이 못됐다고 해서 저 사람을 해서 그 사람 영화를 못 찍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한 방향으로 너무 흐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것이 불편함을 겪으면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심지어 이 작가 인성론도 마찬가지. 그런 작가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작가인 걸 굳이 알 필요도 없지만 알았다고 해서 내 눈앞에서 없어져야 될 대상일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강중만 교수님이 먼저 시작했다니까.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강종만 교수님은 이제 이거 이제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 이기기 위한 전략인데 이게 왜냐하면 현실 사회에서 그 글보다는 오래 남게 된 연구 논문이나 이런 자료 조사보다는 순간적으로 그 담론 지형에서의 그 어떤 그 승패를 가르는 흔히 말하는 키보드 워리어질로서는 효과적이긴 맞아요. 스모킹 건으로는 효과적이죠. 사람이 변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근거의 맥락을 사람 변하기 힘들다. 저놈이 옛날에 그리고 혹은 변했으면 표변한다. 앞다르고 뒤다르다. 이런 사람 물고기 좋은 거지. 그렇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변하면 표변하는 거 자성의 성찰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 성찰을 해서 나는 그럴 수 있다. 일단 안 믿을 수도 있지. 안 믿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한다. 한다겠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한다. 근데 모든 것은 공존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나는 그게 코피노의 맥락을 환기시켰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는 봐요. 정당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겠어서 그런 거야. 코피노가 어느 정도 레벨의 사안인 것인지. 그래서 집단 지성이 들어가서 어떤 지점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파고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민족의 문제인 건지 혈통의 문제인 건지 국가의 문제, 법리와 민사냐 형사냐 뭐 수많은 얘기라는 거지. 대표님 방금 문제 제기는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아요. 내가 불편하고 뭔가 이게 잘 이래도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담론의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나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그래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로 이거는 중간에 너무나 많은 과정이 점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담론이 이뤄진 일이라는 거지.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난 불편해요. 왜냐하면 가능성을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성적 대상화니까. 성적 대상. 나는 진짜로 성적으로 그렇게 미성년자 매춘해서 착취당했던 그녀가 육신이 절단이 나서 악마와 계약해서 그 몸이 다시 재조립돼가지고 그녀가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아버지 앞에 나타났을 때 아버지에게 느끼는 아버지가 예를 들어 그게 강혜정과 비슷하다 느낀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순간적으로 여자가 벗고 있어 음심이 느껴지면서 불구하고 이 고어틱한 것 때문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 있잖아. 그 나의 음심이 왠지. 아버지 앞에 만약 그 캐릭터가 나타났으면 씨발 뭐야 이럴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두 개가 공존한다. 음심이 든다는 거지. 올드보이의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음심이 들었는데 너무 고어하니까 온전하게 음심이 들게 하는 캐릭터는 아니잖아. 이게 사실 완전 맑고 밝고 그게 세일러복 밑에 팬티 잠깐 보여주는 빤찌라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온전하게 여러분이 음심을 느끼세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 음심의 정체가 뭐냐라는 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얘가 뭐든 그게 근데 잘못 구현되면 욕을 먹어야 되겠지만 아직 구현된 적이 없다는 거지. 이것만 갖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말했던 그 음심이 나면서 이래선 안 돼. 혹은 그 공포, 이 중첩된 감정이 공존할 때 그 감정을 그 캐릭터를 보고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때 느껴지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찮은 동물이구나. 짐승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제 확인이거든요. 그죠? 그게 고어가 주는 쾌감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자학적인 자기 반성? 캐릭터 그 자체보다는 내가 느끼는 그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포르노를 건전하게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노가 이런저런 온갖 험한 거블을 다 당한 끝에 인천 앞바다에 버려진 후 악마와 계약했다로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악마와 계약하고 나서 뭐 할지는
사실은 막연하지만 다 정해진 거거든요. 그게 자기를 존윅에서 괴롭힌 느껴지는 악마적 쾌감이 있잖아. 자기를 괴롭힌 그 남자 어른들을 다 썰겠지. 그게 정해진 거잖아요. 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엣지가 선다라고 느꼈다고. 그리고 그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난 그 캐릭터가 그런 류의 성적 대상화된 그런 섹시하지 무서운 캐릭터가 그 남자들이 세이렌처럼 느낄 거라는 거지. 나는 이 캐릭터 그렇게 느껴지거든. 솔직히 음심을 느끼면서 무서워. 맞아요. 세이렌이 딱 세이렌이죠. 뭔가 왠지 여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섹시한 듯 보이지만 갑자기 그 깨끗한 척하다가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갔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검게 되면서 이런 캐릭터 되면서 뒤에서 고기 덩어리 미트파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온갖 피가 철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섭잖아. 천녀요원이 그런 거잖아. 예쁜데 좀 이따 네. 보면 쭉 말라서 나무 귀신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그런 예, 어떻게 보일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서사를 거쳐서 악마와 계약한 피노라는 캐릭터는 미성년자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남자 어른들을 가만둘 수 없잖아. 그지. 그것까지 포함되면 엣지가 서는 건 맞아요. 게임이 되면 만약에 실제 캐릭터가 됐으면 다른 미소녀와 싸울 거예요. 다른 미소녀와 싸울 아니 거예요. 그 서사라고 하는 거 그 설정이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근데 서사라고 하는 건 이게 게임 뭐 안에서 2차, 3차 창작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서사에 동의하는 게 그게 재밌거든. 왜냐면 내가 악마와 계약한 나의 소녀가 다른 소녀, 다른 그 절박한 또 다른 다른 미소녀 캐릭터로 칩시다. 싸운 데서 오는 쾌감, 그것도 게임으로서의 온전한 엔터테인먼트라는 거지. 그 자체도 또 다른 영역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좀 이걸 몰고 간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그래서 사실 이 사연이 왔으니까 우리가 푼 거긴 한데 네. 복잡하고 어려워서 길어진 것도 맞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이럴 문제인가라는 거지. 그냥 그랬어? 그러면 그래. 그럼 그걸 갖고 뭐 하려고 그랬어가 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이 작가한테 그걸 물어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성적 대상화라는 말이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너무 간편한 말이라는 거지. 성적 대상을 어떻게 했냐고. 정도의 문제. 어디에 위치해서 성적 대상. 만약에 성적 대상이 무조건 나쁘면요. 섹시라는 건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나오면 안 되지. 여자 창작자가 여성을 그릴 때만 면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럴 거 말고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와서는 안 돼. 세상에 그러면 성적 섹시 뉘앙스를 띈 건 나오면 안 되고 공자왈 뭐 이렇게 한석봉 어머니가 떡선 얘기만 해. 그거에 섹시함을 느낄 수도 있어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마. 떡썰기 패티시? 아니, 가지런한 떡썰기에서 아니, 쾌감을 근데 느껴? 죽어버려 진짜. 손 페티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구나. 떡도 장갑 끼고 썰면 돼. 아,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자꾸 구조와 경향성을 지칭한 단어를 개개별의 디테일로 끌어내린 다음에 그걸로 간편하게 비판해요. 성적 대상화가 있다. 끝. 또 우리 그 사연 주신 분 사연자는 네. 또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고민하셨잖아요. 네. 나는 그럼 또 어디까지 내가 창작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나도 이런 욕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던져보세요. 남의 자유가 제한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거쳐야 하지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도 문제가 물론이죠.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이라는 말 뒤에 한 문장만 추가할 수 있으면 남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돼도 된다고 믿는 것 같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자. 많은 과정이 생략된 결과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분이 그 피노 캐릭터 원작자 이분이 나중에 예술가가 꼭 돼서 이 필드에서 한번 그 결과물을 보여줘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뒤가 궁금하긴 사실 해요. 작품은 또 다른 또 좋은 작품은 그릴 것 같아요. 원체 실력이 출중하잖아요. 워낙 재능이 있고 자 너무나 길게 우리가 1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네. 네, 내일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대근님 시호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